열심히 하면 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재산 잘 정식하고. 합장하시. 옴 브루 부바스와 옴 다사비투르 한 소절씩. 옴 브루 부바스와 옴 브루 부바스와 옴 다사비투르 바레이냠 옴 다사비투르 바레이냠 바르고 데바세아디오마이 바르고 데바세아디오마이 디오이온나 디오이온나 브라조다야 옴 브라조다야 옴 나마스테. 너 주전자 안 갖고 왔나? 뜨거운 주전자. 갖고. 됐어. 물 있어. 내 붓고 갖다 놨는가 봐. 거기 있어. 아니, 갖다 놨는가 봐. 됐어. 요거면 되겠지. 그래서, 뭐, 나는 허구한 이야기는 안 해. 내가 저번에 이야기 해줬잖아.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얼마 줄 거라고? 1경. 우리나라가 지금 천조 안 쓸걸? 우리나라 천조 안 될걸? 우리나라 그게 우리나라 연 세수가. 근데 미국이 1년에 3,000조씩 주면 어떻게 되겠어? 풍요없겠지. 지금 우리가 세금을 안 내도 되겠지. 그치?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은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뭐라고? 기초 수급만 해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뭐 10만 원, 20만 원 주지 좀 있으면 나라를 잘 살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버는 시대가 될 거예요. 믿어도 돼. 선생님도 조금 맛을 보고 갈 거야.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나이 되면은 뭐라고요? 조금 살짝 맛을 보기 시작하다가 오래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맛 다 보려고 그러면은 건강하게. 그래요. 자, 오늘은 인도, 지금 내가 하는 게 인문학이라고 알죠? 인문학이 뭐예요? 인문학. 응? 인문학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는 문학을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텔레비에서 뭐 인문학자들 나와서 뭐 열심히 이야기하잖아.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인간이 올바르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인문학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강의가 무슨 학문 같아요? 인문학이라고. 오리지널 인문학이에요. 사람은 누군지, 사람이 해당되는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인지를 정의 내려놨다고. 이게 만약에 100년 전에 이 잘못해서 이거 정의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했으면 바뀌었겠지? 안 내려왔겠지? 그 말 맞는 것 같아 라고 지금까지 뭐라고요? 5,000년 동안 철학이 명명이 되어지고 내려오고 있다고. 그걸 나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라고. 대한민국에 몇 명 없는, 내 혼자라 그러면 사기고, 몇 명 없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을 만나서 당신은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선생님 요거 아사나 하나 가르쳐주지요. 내 오늘도 아사나 1시간 동안 열심히 가르쳐줬어. 내가 지금 그걸 원리를 딱딱딱 설명해 준다고 본인이 다 알아서 지금 다 할 것 같아?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고 복습하고 연습하고 열심히 몸이 따라오면은 당신이 그 단계 가면은 그 다음 단계를 내가 가르쳐 줄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 거고. 그럼 우리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은 내가 아사나는 완벽하게 가르쳐 줄 거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모르잖아. 선생님 졸업했지만. 뭔 말인지 알겠지? 노력 차이지. 노력도 있고 타고나는 것도 있어. 오자마자 유연한 사람도 있는데 본인 것들 유연은 오자마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연한 거야. 스님이 이야기하잖아. 오자마자 왜 젊으니까 20몇 살짜리 이 정도도 안 되면은 근데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20대, 20대 때 왔는데, 초반에 왔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표현을 하면은. 타고나는 것도 있다고. 현희 쌤이라고 그때 내가 와서 키 크고 하는 쌤 있잖아. 그 쌤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에 와서 24살 때 왔나 25살 때 왔나 그만큼 잘하잖아.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야. 동작을 가장 잘해. 내가 뭐든지 툭툭 시키면은 다 할 수 있는 친구야. 그럼 난 얼마나 이쁘겠노.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친구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그만큼 노력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아사나를 잘한다고 해서 유명해지는 시대가 끝났거든. 옛날에 아사나를 잘했으면 유명해졌어. 한준 선생이라고 제주도의 효리 선생님. 이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사람들이 막 연예인들부터 다 거기 다 요가 배우러 다니고, 요가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배우러 다니거든. 그분 인도에서 처음 한국에 돌아왔을 때 공부하고, 그분 공항에 나갈 때 내 그 전 부인께서 이렇게 자가또이라고 빨리빨리 손을 들어줬다고. 그래서 잘하는 사이라고. 나도 잘 알고. 일단 내가 선배라고. 내가 요가 먼저 입문했다고. 입문은 선배라고. 나도 아사나 옛날에는 참 잘했어. 그분은 지금도 잘하겠지만, 근데 그분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몸이 다 털렸어. 근무력증 걸려가지고. 그래. 그래서 내가 누굴 깔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든지 뭐라고 오버하면 뭐라고? 고장이 나는 거야. 그렇다고 그걸 완벽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제자들은 다 처음에 자격증 따는 3기까지는, 4기까지는 내가 다 자격증을 줬다고. 이론도 내가 다 가르쳐 주고. 그래서 거기 제주도 가면 지금도 넘어가 전화 한 통화 하면은 한준 선생님 제자들 다 1기부터 해 5기까지 오면은 선생님, 회장님. 이론을 내한테 다 배웠거든. 내가 오픈북 해가지고 시험 쳤던 사람들이야. 이론이 한 개도 안 돼 있어가지고 동작은 잘 하시는데, 요가는 동작을 잘하면 엑서사이즈야. 그 동작을 잘할 것 같으면 마루 체조 선수 들어와서 하면, 발레리나 들어와서 하면 훨씬 더 동작을 잘하는데, 그 사람 요가 선생이 돼야지. 아니잖아. 그 선생님 돼갖고, 요긴이라는 곳에서 옛날에 프랜차이즈 하면서, 이제 그 사람 빨리 강사를 키워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잖아. 발레리나부터 시작해. 하던 사람들인데, 뭐 그쪽으로 못 빠지고 있는 사람들 다 재교육 시켜가지고 요가 기본만 가르쳐주고 선생시키는 게 동작만 가르쳐 외우라 해갖고, 그 사람들 와서 동작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회원들 보고 왜 이게 안 돼요? 회원들한테. 그게 망했잖아. 왜 망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성경의 좋은 구절만 인용해갖고 일요일날 매일 써먹어갖고 유명한 목사가 됐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어. 10번 읽어봐, 100번 읽어봤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교회에 목사님을 신도들이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생각하면 성경책도 한 번도 안 읽어본 목사를 갖다가 믿고 교회 다니까 안 다니까. 그래. 그건 똑같은 거야. 근데 요가 회원들은 요가 선생님의 실체를 모르지. 요가 경전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뭐라고? 하는 선생님을 갖다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불교에서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연불을 외우고 연불만 잘 외워갖고 스님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스님들 오면 내가 부처님이 처음에 뭐 깨달았어요? 그 대답하면은 5만원짜리 올리고, 옛날에 횟집 저기 있었잖아. 저 불나기 전에 횟집, 저기 농산물에 횟집 불나가지고 천막 쳐놓고 횟집 했거든. 거기 이제 내가 한 번씩 이제 사람들 만나서 소주 한잔 하러 가면은 스님들이 오잖아. 영업중들이 오잖아. 오면은 그래 내가 5만원짜리 그때 나왔을 때 다 올려놓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2가지만 대답하면은 이 5만원짜리 스님 거라고. 다 오면은 뭐 1,000원, 2,000원 주잖아. 5만원짜리 올려놓고. 자, 부처님이 초기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얻을 때 무엇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 깨달음은 뭔지 물어봐. 노다지. 아무도 5만원짜리 못 가져갔어. 한 10대 번 왔는데 내가 거기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오케이? 선임 뭐 소주 한잔 하러 가서 애한살 해가지고.
맨날 형이 옆에서 놀리지만 내가 나 잘못했어. 아, 안 줄 것 같으면 그냥 안 주지. 사기치가.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돌아가서 뭐라고? 공부했을 거라고. 나한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 못했잖아. 머리 깎고 장상 걸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면은, 천수경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보라고. 그래서 좀 공부 좀 했는, 앞에 걸 대답하잖아. 그러면 금강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목턱 들고 어차피 시주하러 와서 5만원짜리 드릴 테니까 연물 한번 해주고 가라고. 아유,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라. 연물 끝까지 못해. 어중간해서 거기 나와서 그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런 걸 다 외웠겠냐? 그런 걸 다 외울 정도 되면은 절에 가만히 있어도 신도들이 찾아와서 시주하지, 바보야. 맞아, 맞아. 왜 사람들이 안 올까?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나도 요즘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안 오는데. 자, 나도 스스로를 각성해야 돼. 자,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거. 명상이 뭐라고? 예, 의식을 집중해서 그 집중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다. 이대로 외워. 명상이 뭐라고? 한 대상에, 따라해. 한 대상에 의식을 집중해서 그 집중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상태. 그 한 대상은 영혼. 이어야 된다고. 명상은 어떤 데도 다 집중할 수 있어. 그 명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진정하게 하는 명상은 내 영혼에 집중해서 그 영혼이 드러나서 그 영혼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 영혼이 사는 세상을 모크샤, 해방된 세상이라 그러고, 니르바나, 그 욕망의 인간사에 드러나는 모든 욕망이 뭐라고? 불이 꺼진 상태. 그 영혼이 드러나서 그 영혼에 사는 삶의 상태를 요가에서는 사마띠, 삼매라 그런다고.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거는 공부해가지고 뭘 얻고자 한다고? 삼매를 얻고자 하는데, 아사나 해가지고 삼매를 얻을 수 있겠어? 없어. 그래서 그냥 그건 하나의 엑사이즈 그만큼이라. 그걸로 그냥 존경받는 거라고. 그게 장인이잖아, 장인. 너도 장인이야. 36년 했어. 37년째야. 뭘 37년, 당신 나이 먹고 지금까지 계속 나는 뭘 하고 있었다고? 지금 당신 태어날 때도 뭐 하고 있었다고? 요가. 알겠어요? 그렇게 하기 쉽겠나, 안 쉽겠나? 어렵겠지. 그걸 해냈다, 내가. 오케이? 그리고 그냥 안 했다. 나는 이 세상에 남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요가기에 했던 것들을, 많은 것들을 남겼다고. 울산광역시 요가회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14년 회장했어. 그 요가를 가지고 협동조합도 만들었어. 요가를 가지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었어. 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일들을 만들고 4대 보험이 들어지는 일들을 직업군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 빚만 5천만 원 남았어. 그 조건을 맞추려고 그러면 내가 또 들어야 되는 돈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대출해가지고 스님도 월급 주고 사무장도 있어야 되고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월급을 6개월 이상 줘야 되고 또 사회적 기업이 들어가면 또 그 유지해야 되고 4대 보험 들어줘야 되고 대신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돈을 안 벌어다 줬지 선생님들이. 지직시키 놓으면은 그렇지 수업이 없어지니까. 그래갖고 이게 유지가 되겠어? 내가 다 가야 돼. 내가 다 가면 수업 안 없어지지. 잘 되지. 내가 몸이 한 개인데 손오공이야?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합은 그런 의미야.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그냥 너들 3만 원씩 받고 사는 사람 해라고 내가 손 놨는 거야. 그 3만 원짜리도 못 들어가네? 지금 쌤도 마찬가지로 당장 나가면 그런 일자리도 쌤 혼자서 가려고 그러면 찾아가기 힘들다고. 근데 중요한 건 찾아가면 뭐냐고. 가면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잘리겠지? 지금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갔는데 내가 앞에 있는 선생님보다 겁나 잘 가르쳐. 그럼 어떻게 되겠어? 회원들이. 그 선생님 보내고, 이 선생님 보고 하자고 이야기 하겠어, 안 하겠어? 자기들은 좋은 것도 잘하는 걸 배우고 싶으니까. 돈도 몇 푼 안 내면서. 욕심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 사람한테
선생한테 대강 갔다가 그 대강 수업도 뺏어올 수 있는 거야. 대강, 선생님들이 대강 보낼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내 자리를 위협받을 건가, 안 위협받을 건가를 생각하고 대강을 보내야 되더라. 지금까지도 다행이다. 그래서 10년 넘고 20년 넘은 선생님들은 웃으면서 대강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이러잖아. 자기는 자신 있다는 거지. 그 회원들이 나한테 다 길들여졌기 때문에. 대학 갈 때 너무 좋아하지 말고, 대학 갈 때는 그 선생님 수업을 뺏어올 정도로 수업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만큼 열심히 해라고. 그래야 내가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고 할 수 있지. 내가 얘기했지. 그래서 수업을, 내 수업을 내가 만약에 바쁜 날이 생기고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1년에 한두 번씩은. 뭐 많을 때는 서너 번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업을 요즘은 대강 가면은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를 주거든. 4만 원 사이를 대강비로. 선생님 지금 가서 대강을 하면 자격증 갖고 대강을 하면 그만큼 준다고. 근데 이 선생님들이 지금 센터에 수업을 하면은 어떻겠어? 부끄럽겠어? 안 부끄럽겠어? 내가 하는 수업을 따라서 대신하면은. 부끄럽겠지? 내만큼 잘할 수 있겠어?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지?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만 가르쳐도 대단한 거야. 내만큼 똑같이 못 가르쳐. 처음에 쓴 사람들은 역방향 힘주고 이런 거는 지금도 역방향으로 힘주고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수리에 남아스카라 이렇게 이름을 덜미가면서 동작을 하면서 한국어도 이야기해주면서 수업을 해가지고 호흡 4번, 숫자 4번 만에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강사 중에서 몇 명이 될겠노? 그래. 아웃사이더 빼놓고는. 막 빨리 하는 사람 빼놓고는. 그것처럼 지금 인도 철학을 내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다 없다? 없다. 복바라는 거다. 내 제자로 들어가는 게 재수다. 엊그제 열심히 누구 뭐 어디랑 비교해봤어? 어느 동네야? 어디랑 해봤는데? 여러 군데 많이 갔어? 더요가 어디 있는 거지? 여자 선생님이지? 네, 그 옥동. 대공원 쪽에. 이수 선생님. 릴라. 다 내 제자야. 그거 빼놓고, 더 요가만 빼놓고. 응? 더 요가도 우리 그 선생님이지. 다 내 제자야. 나한테 자격증 탔다 나가는 선생님들이야. 그렇게 해보지 왜? 이인성 선생님한테 상담받고 왔는데 이런 데 해본 데 있어? 내가 마지막 상담이었어?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선생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사형사제지간이 되는 거잖아. 너한테 배워서 나가면은 그분들이랑 관계가 뭐가 돼? 사형사제잖아. 같은 선생님 밑에 배웠는 동문이잖아. 맞지? 그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뭐가 돼? 선생님은 내한테 내가 뭐가 돼? 사조가 되지. 사부가 아니고 사조라고. 사부의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조가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갔어? 당신이 이렇게 줄 서면은, 계보를 서면은, 당신이 내 제자로 들어가는 거야. 그분들이랑 뭐라고? 동격이라고. 거기서 배우면은, 나한테 배워가는 선생님들보다는 거기서 배워오면은 뭐라고? 다들 뭐라고? 사부님의 그 사조님들이 되는 거잖아. 나는 그 위에 고사조고. 뭐, 일단 그렇다. 알겠어요? 중국 무협지 같은 건 안 좋아하죠? 좋아하면 내가 이 족보를 이야기해주면 딱 알아들을 건데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자. 거기 보면 자, 사조 영웅정이라는 게 중국 무협지에 있거든. 그 보면 사조들이라고 해서 내 사부님의 그 위에 때들. 그 사람들이 영웅전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날고 깃는 거라. 그 사람들한테 배웠는 그 제자는 스승만 못하지. 스승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고 늘 스승을 뛰어넘는 게 그 사람들의 바람이지. 그렇다. 내가 21살 때 날라다녔다. 야야.
요가 배워가지고 전국에 나가면은 다 알로 보였다. 나는 뼈도 맞출 줄 알지. 동작 겁나 잘했지. 메뚜기 포즈 아까 그런 거 있지? 나 넘어가서 반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엎드려가 발 들어봤지? 엎드려가 발 들어 두 발 드는 거. 콩팥 좁게 하는 거 메뚜기 포즈. 유재석 포즈. 메뚜기 포즈 반대로 넘어가가지고 발 들어 넘어가가지고 반대 두 발을 양쪽 기업에 바닥에 붙이고 아치 포즈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넘어가서 그렇게 했다고 동작을 시험 치러 갈 때. 남들이 다들 내려갔다가 인도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나 20대는 화려했다. 아무도 나를 넘볼 수 없는 그거였다. 근데 그 요가 상담 갔을 때도 거기가 잊지 마요. 여러 군데 갔어요. 그 요가에 다음 어디 가냐고 했는데 비슷비슷할 거라고. 근데 나랑 같이 함께 하자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분도 이승은 그뭐 인정할 만하다는 거였어요. 인정할 만하다. 그때까지 제가 이승이 어디지 하고 그 다음에 검색해봤는데 그분도 이러면서 상담 정보자예요. 선생님의 결정이 뭐라고? 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두 번째 내 직계로 들어올 거냐 해서 직계로 들어갔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알겠어요? 내가 이야기 안 해주면 선생님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잖아. 뭐 이게 놓고 낮으면 아니지만 정통한테 배우는 게 맞잖아. 배우는데 또 배워갖고 하면은 그 선생님들은 미안하지만 이런 강의를 못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내처럼 강의하려고 원광대학교 4년 동안 다니고 했는데 춘해대학교 2년 나와도 뭐라고? 춘해대학에서 8년 강의했어. 나 대학에 초빙 교수로 8년 강의, 14년 강의했어. 원광대학교에서 7년 했고, 춘해대 8년 했고, 15년 했구나. 왜 이래? 그것도 젊은 나이에 선배님들 와장창 다 있는 데서. 그리고 내 일본이랑 한국이랑 요가 교류할 때 대한민국 대표로 일본에 가서 발표하는 것들만 8번이야. 학자들, 박사님들 다 가서 하는 거에서 특히 아유르베다 인도 전통의학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였다고. 아니, 내가 최고가 아니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최고가 됐는 거지. 난 또 그런 걸 찾아서 공부를 했고, 인연이라는 걸 인연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음양오행이라 동양의학에는 아주 탁월하게 잘 알거든. 침 놓고 경락학부터 해가지고. 근데 달달 다 외우더라, 아이가. 상생상계의 원리부터 해가지고 다 원리를 다 이해해, 음양의 원리를. 그리고 사주궁합도 다 봐주고, 얼굴 관상도 다 봐줄 수 있어. 그게 왜 대 안 꼽냐고? 대를 꼽는 것보다 요가 선생님이 훨씬 더 대단하니까. 대 꼽고 박수 못하는 하는 게 무슨, 그게 대단한 거라고, 이 사람아. 그냥 사람의 지금 두려움을 좀 없애주고, 뭐 앞니를 예견해 주는 것처럼 하고 돈을 빨아먹는 건데, 그런 일이 내가 되겠나?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진짜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차리게 해주는 공부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라. 그게 그래서 내가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저리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상 1기 형성기 2기 뭐라고 1기는 형성기에는 인도 사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베다 이야기해 줬죠? 정수 한가운데 정수란 뜻이야. 지가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 정중앙 여기 해당이 된다고. 베다라는 뜻은. 그래서 베다의 형성기, 베다의 형성은 우파니샤드 따라해서 우파니샤드 대서사시이며 불교, 자이니즘, 힌두교 등 마오라 왕족의 아소카 왕의 인도 통일과 불교 국교화, 불교가 인도에서도 국교가 되는 시대가 있었다고. 신라의 불교가 국교가 되는 것처럼 모든 종교 사상이 형성되는 기가 첫 번째 1기였어요. 이때까지는 누가요? 힌두교가 밀렸어. 근데 힌두교가 뒤에 와갖고 힘을 부려갖고 불교 밀어내고 대빵이 되는 거라. 지금 그래서 인도를 75%가 힌두교인 거라. 14%가 이슬람이고 0.4%가 시크교. 뭐 그럴 거라 아마. 그거 한번 챗 GPT에 한번 물어봐. 별로 안 중요하니까 내가 안 해오고 있는 거야. 뭐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우리 요가 말하면 못 되지. 근데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냥 한번 들어놔라고 형성됩니다. 제2기는 뭐라고요? BC, 제1기는 BC 1500년 전이면 지금으로 3500년 전이에요. 1500년에서 1200년경에 200년경까지면은 그 지금으로서 3500년 전부터 시작해갖고 3600년, 2000년이니까 3000 BC 3700년 되겠네. 전의 이야기다. 1기가 형성이 되는 게 이미 그때 근 2000년 전에 이제 불교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까지는 베단타 철학이 훨씬 더 우세한 시대였지. 그다음에 이제 불교가 나오면서 힌두교랑 막 싸우면서 불교가 한번 이겨가지고 왕이 불교를 좀 더 순상히 여기는 아소카 왕이라는 사람이 불교를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어 줬던 사람이라고. 중국의 불교는 불교가 대단했죠. 중국에도 불교가 들어갔고 불교가 국교가 되고 불교가 스님들이 막 이제 이렇게 활개를 치던 시대가 됐어. 그래서 막 절도 겁나 크게 지주고 이제 그게 됐던 게 불교가 그만큼 안 커졌을 건데 무왕, 무왕. 중국의 왕인데 소림사를 건립했던 왕을 이야기하는 거야. 절이 조그마한 소림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권에 싸워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사람들 죽이러 오는 거야. 왕의 큰아들, 둘째 아들 이 정도 됐겠지. 그래서 이제 이 아가 뭐 둘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힘이 더 세져가고 첫째 아들을 쫓아내는 그럴 거야. 아마 뭐 자세히 모르는데 그 별로 안 중요해서 자세히 못 외우고 있어. 그래서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소림사에 숨었어. 소림사가 어디냐면은 저 우리나라 통도사 보면은 통도사 위에 절 올라가 봤어. 저 암자들 안 가봤어? 가본 데가 있어요. 뭐 이야기를 할게다 이거. 통도사 본절이 있어. 밑에 통도사 가보면은 그 위에 산을 올라가면은 말사들이 있어. 통도사에 따르는 암자들이 있어. 관음사라에서 관음암부터 해가지고 뭐 약수암부터 해갖고 암자가 억수로 많아. 그 통도사 그 산 위로 가지산 위로 해가지고 이게 본산이 있고 뒤에는 암자들이 있어. 절이 그만 큰 절은 아니라도 암자는 몇 개는 있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스님들이 스님들은 동안거 아한거를 해서 이렇게 포교하고 절에 활동을 하다가 여름철 겨울철 가장 추울 때하고 가장 더울 때 되면 뭐 한다고 활동 안 하고 저 산에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자기 다시 공부하고 수련하고 해가지고 에너지를 더 많이 쌓아가지고 그때 불교 딴따라에서 요가에서 이제 전수되는 그 엄밀하게 자기를 깨닫게 하는 수행 방법들을 저 안에 가갖고 도통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스님들이 안거를 하면서 동안거 아한거 해가지고 그러려고 하면 이게 본집에 있어서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산꼭대기 위에는 암자라 이렇게 톡을 파갖고 수행을 했다고. 도망을 가니까 절에 스님들이 막 고기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중에 만나서 배고프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스님들이 절대 우리 큰 스님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고 오세요 고기 좀 드세요 해갖고 막 하니까 왜 지금 쫓기고 있냐니까 뭐 이리이리 해갖고 사실은 내가 이렇다 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뭐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지만 당신이 쫓기고 있으니 죽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불교의 마음으로 당신을 뭐라고 도와주겠소 해가지고 조용히 스님 몰래 우리 다니는 길이 있으니까 이리 들어가고 숨어갖고 저 안에 숨어 있으라고. 그게 이제 발설이 안 됐으면 되는데 발설이 될 수 있는 데서 다행히 발설이 안 돼가지고 잘 숨어 있었어. 그래갖고 목숨을 건져가지고 거기서 다시 와신상담 해가지고 힘을 길러갖고 왕권을 차지하게 돼 다시. 내란이 일라고 막 싸우고 해가지고. 개수. 그 자기를 구해줬는 스님들.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이제 절에 들어가기 전에 공격을 했거든. 스님들이 고기 먹고 이러니까 그 스님들 자기 단련을 수련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때리잡고 해가지고 구해줬어. 스님들이 고기 먹는다고 의아해했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으니까 이렇게 힘이 세져갖고 당신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또 변명을 하니까 주인 스님한테 이야기 안 하기로 하고 숨기줘놓으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됐어. 어떻게 했겠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겠지? 그래 소림사가 겁나게 커졌는 거야. 그랬는데 이게 그러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외에도 절이 많이 생겼어. 절을 갖다가 억수로 자기를 구해준 스님들한테 억수로 잘해줬지. 그래 그 스님들 더더더 나가고 막 절 짓고 해가지고 막 불상 크게 짓고 막 해가지고 절단을 내놨어. 불교가 허례의식 큰 거 짓고 막 돈도 많고 나라에서 돈을 막 주니까
잘 사는 스님들에게 배부르고 등 따시는 스님들에게 공부를 했겠냐고. 그래서 불법이 이제 더 끝을 내서, 그래서 누가? 삼장법사가. 삼장법사 알아? 몰라? 손오공 알아? 들어봤어요. 손오공. 아동 그러면은 나라라 슈퍼보드는 알아? 아, 모르는구나. 선생님 때 했던 그 중에서 오로라 공주라고. 오로라 공주 보면은 그게도 오로라가 삼장 역할로 나오거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나오잖아. 삼장법사라는 것은 삼장, 경율론이야. 뭐라고? 경전. 그 다음에 율법, 윤리, 율법, 경율론, 논쟁. 이게 뭐야? 저 위에 있는 그 상이 무슨 상이야? 다상. 차 마시는 상이라고 다상이라 그런다고. 차상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다상이라고. 그걸 한문으로 하면 다상이라고. 이런 일들이 막 비질비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뭐라 그러지? 다반사라 그러지. 다반. 차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어떤 일들이요? 토론의 장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차상을 갖다 놓고 토론을 하잖아, 이렇게. 할 때는 막 삿대질하고 막 싸우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내 주장을 강력하게 할 수 있고, 당신도 당신 주장을 할 수 있고, 막 정말 죽이듯이 들어, 막, 그 주장은 털리고 맞고 막 이런 거 주장을 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다상에서 딱 일어나고 나갈 때는, 잘 가, 내일 봐, 또 내일 또 싸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걸 다반사라 그러는 거야.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의견을 이렇게 충돌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차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다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그걸 다반사라 그러는 거야. 그런 일들은 다반사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사람들이. 뭐, 흔쾌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차상에서 멱살을 잡고 찌고 볶고 싸울 수 있는 거는 다반사라고. 근데 지금 그 선거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건 다반사라고 아니라고? 지금 쟤들은 다반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우리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개 사과할 테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말이 되냐고.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들은 지금 다반사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야. 선거가 안 끝났는데 개표하면 돼, 안 돼? 서울시장도 지금 오세훈이가 역전해가지고 됐거든. 시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투표를 하는 바람에. 조작표를 이만큼 집어넣었는데 그보다 오세훈이를 더 많이 찍었는 거라. 옛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도 그거야. 정은호가 이 정도 상태 되면은 정말 얼마 차이 안 나고 이기거든. 오세훈이가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래, 재검표 해야지, 재검표. 다시 까보자 해야지. 표가 잘못됐으니까. 그때 이재명이도 윤석열한테 지고는 뭐 안 했어? 다시 까보자 했어, 안 했어? 인정합니다. 이러고 갔지? 0.6% 차이야. 대통령이 0.6% 차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무조건 재검표 해야지. 왜 안 했겠어? 하는 순간에 뭐라고? 표주시였는 게 뭐라고? 다 들통나니까. 울산 만약에 김두겸이가 김상욱이한테 듣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 인정합니다 하는 순간에 나가린 거라. 절대 인정 안 하고 뭐라고? 뭐 하자 그래야 된다고? 재검표 하자 그래야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출마자만. 오케이. 재검표 해야 되는 거라. 하면 이제 뭐라고? 가짜 투표 찍었는 게 들통이 다 날 겁니다. 개박살 날 겁니다. 왜? 우리가 인조 투표했죠? 이 사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꼬라지잖아. 내가, 아니, 그러고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꼭 투표는 해야 되는 거라. 내가 투표하고 수업 오라 그랬지. 근데 투표 안 하고 수업 왔구나, 어저께. 선생을 속여? 안 가르쳐. 오늘 수업 끝. 선생 시킨 대로 안 하잖아. 지금 내가 투표하고 오라 그랬지. 앞으로 말 잘 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도 말 안 듣는 사람은 안 가르치고 싶어. 이렇게 되더라도 투표를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어도 왜 못하냐, 왜 잘하냐 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국민의 도리를 권리와 의무라 그랬잖아. 권리는 뭐야?
대한민국의 헌법에 제시가 돼 있어. 권리가 뭐야? 투표의 권리. 그 권리라고, 그거는. 당신이 좀 전에 뭘 행사 안 했다고? 권리를 행사 안 했다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국민으로서에서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권리를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해서, 그럼 그 투표는 뭐야? 헌법을 위배했는 거잖아.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했는 거잖아. 그치, 이제 선관위는 뭐 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노태학 사형이라고. 노태학이 자살할걸? 자살 못하게 해야 돼, 저거. 그만큼 지금 심각한 일이라고. 이걸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했는 게 만약에 들통이 났다. 중국에서 개입이 돼가지고. 그럼 이재명이도 뭐 해야 되겠어? 자살. 안 하면은 뭐라고? 사형이야, 자. 이 부정투표는 뭐라고? 하면은 3.19 부정투표가 다 사형당했잖아, 위에 대가리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회 이렇게 나올까요? 사형해. 일본은 사형하고 있거든. 일본 이미 사형했잖아. 우리나라도 사형하려고 한동훈이가 가가지고 깜빵 깨끗하게 씻고 사형수들, 무기징역 했는 사람들 사형제도 바꿔야 된다고 법무부 장관할 때 이야기했는 거잖아. 군법에서, 자,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게 문제가 생겨갖고 만약에 내란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뭐가 되겠어? 데프콘, 지금 4거든? 데프콘 2, 데프콘 3, 2, 1 전시 상태가 발생해. 그럼 우리나라 대장이 누가 될까? 누가 지휘할까? 군대나 이런 것들을. 유엔 사령관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없어.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유엔 사령관이 못하면은 지금 유엔 사령관의 수장이 누구야? 미군 사령관. 우리나라에. 그럼 이제 판사, 정치 모든 활동이 계엄령에는 똑같은 거야. 대부분은 정지야. 그럼 누가 해? 군대에서. 군대 재판은 1심입니까? 2심입니까? 3심입니까? 4심입니까? 1심에서. 군대 재판에서 뭘 내린다고? 바로 이 선거법 위반부터 해가지고 간첩 혐의거든요. 나라를 걸어먹는 외환죄가 걸리면 뭐가 내릴까요? 군대 재판에서는? 그래. 그럼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바로 하는 거지.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사형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왜 내 말을 안 믿어? 좀 있으면 세상 다 바뀔 거야. 그럴 수밖에 없기도. 이미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일으키기 전에 미국이랑 다 사이버 전쟁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유엔이 개입할 수 있도록 다 미국이랑 다 해놨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와서 그냥 놔놨는 거야. 뭐 감시한다고 해도 저들이 알아서 뭐 했잖아. 이번처럼. 여기 다 이제 증거가 다 완벽하게 증거를 갖고 있어. 근데 이제 증거가 안 드러났는데 이제 이번에 터져버리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자들도 급하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는 거야. 저게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 뭐가 말이 안 돼? 투표의 문제가 부족하다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래. 아니, 다 만들었지. 만들어가지고 투표율 반은 뭐 했다고 자기들이 70% 만들었어. 30%는 뭐 해놨다고 지금? 서울시장을? 국민의힘 누구야? 그 이름 뭐고? 다 찍어놨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박스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겼어? 오세훈이가 이겼다고. 0점 얼마나 이겼는 거 몰라. 나도 아침에 보다가 왔는데. 이게 인당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그것도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사형이라고, 이 사람아. 목숨 내놓고 하는 짓이야. 이재명이 끝났어. 일단은 이재명이 뭐 내려오려 할 필요 없어. 그냥 부정선거, 선관위 폭박. 이제 사람 다 이제 이걸로 다 모집해갖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떠들 거야. 선관위. 뭐 부실선거도 좋고 부정선거도 좋고 이제 국민의 참정권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제 폭파당할. 선관위는 입법 독재였거든. 입법이었고 그래서 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손 못 대는 곳이었잖아. 대통령도 거기 손 못 대가지고 계엄령 일으키 갖고 선관위 조사로 가는 거잖아. 그래 갖고 이건 부실선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해보자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하는데 그 절대 안 해줬잖아. 뭐 홍장원이하고 곽종거이하고 야들 거짓말하는 것만 믿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다가 사기 쳤는 것만 가지고 가지고 땅땅 뜨기갖고 탄핵시키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다 사기였고 부정선거가 있었고 수장들이 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다 각 지역권 선관위 위원장들이었잖아. 판사들이.
이 사람들 다 자영이야. 이 사람들이 그런 알니까 이걸 받아갖고 검사를 못하는 거야. 검사하는 순간에 다 뒤비지니까. 윤석열을 빨리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 거야. 세상에 내가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그렇지. 그때 윤석열이 경험해가지고 선관위 들어가고 선관위에서 뭘 갖고 나오는지 모를 때는 난리지던 국회의원들 있지.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난리짓을 거고 맞잖아.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난리지는 사람이 있잖아. 한동훈, 오세훈이 뭐 이 아들 그때 그 탄핵에 찬성한 아들 박태우가 지금 양산에 권태우가 김태우 이래도 다 난리를 쳤잖아. 국회에 와가지고 왜 그랬을까? 걔들 다 부정선거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국민의힘도 있어. 그 국민의힘만 올바른 게 아니라고. 그리고 종종 중국에 돈 받아먹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보장을, 국회의원을 보장받는 대신에 더불당에다가 그걸 해주는 거야. 지금 김상욱이 봐. 국민의힘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탄핵해갖고 찬성해야 된다고 그때 표 찍은 놈이잖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갔잖아. 더불어민주당 갔잖아. 가고 나서 국회의원이잖아. 그래도 그 사람. 근데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어디 갔어? 시장 갔지. 선거차도 한 대도 안 하고 걸어다니면서 홍보한대. 사람들이 김상욱이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다 자기를 찍어줄 거래.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만큼 뭐 다른 박명호부터 해가지고 이만큼 했는데 박명호가 그만큼 방해했잖아 지금 나와가지고. 박명호 얼마 안 나왔어. 당연히 합당해줘야지 김두겸이하고. 그런 거 여러분 안 보지? 아 내가 저 늙은이 왜 나왔냐고. 지는 될 거라고 옆에 사람들 되십니다 나가십시오. 이게 멍청한 거야. 밖에서 보면 흔히 다 보이는데 멍청한 짓거리인 거라. 김상욱이 미는 내 아는 친한 동생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이야. 나는 맨날 전화 와갖고 김두겸이하고 박명호하고 합당하겠냐. 그래서 내가 박명호는 출전을 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출마를 하면 안 돼. 출마를 하는데 통합을 해도 합당을 해도 통합을 해도 둘이 합쳐도 박명호는 끝이고 정치 생명이 안 해도 만약에 김두겸이가 안 해서 지면은 정치 생명이 끝이라고 자기는 표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합당을 하면 좋게 정치 인생이 끝날 것이고 합당을 안 하면은 나쁘게 정치 인생이 끝날 것이다. 합당 안 해서 질 거거든. 내가 그렇게 예견을 했어. 근데 김상욱이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 울산 시민들이 김상욱이를 찍어줄 수가 없어. 근데 표가 김상욱이 많이 나왔네? 정말 시민들이 찍었는 표일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들통이 나는 거야. 이제 심하게 됐어. 김상욱이도 지금 저렇게 해서 까불짝거렸지. 이게 터져서 선관위부터 터져서 내려오면 누가 가장 직격탄을 맞을까? 울산시장 당선되는 김상욱이부터 해가지고 다 자들도 사형당한 애들이야. 죽을 아들이라고. 화이팅! 그래서 내가 좀 악담을 했는데 뭐 이거 그 사람들 안 볼 거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게 내가 그날 이미 올려놨는 게 다 포시 나겠지? 나는 그렇게 지금 세상을 읽고 있는 거야. 언제? 6월 30일 날. 내일 아침에 당장 안 일어나. 또 이달 말까지 난 기다려야 돼. 왜 기다리냐고? 미국에서 이제 이 부정선거를 밝힐 거거든. 이미 다 자료 갖고 있거든. 이번에 선거했는 걸 자료까지도 다 이제 해커들 들어와서 다 알았어. 어떻게 선거하고 어떻게 부정선거하고 선거 다 잡았다고. 그래서 이제 발표만 하면 되는데 미국이 발표하면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은 뭐라 그럴 거야? 미국을 끊임없이 욕하고 반미 시위 일어나겠지? 그런 미국이 멍청한 짓을 할까? 그럼 누가 하겠어? 유엔에서 부정선거 감시단이 들어올 거야. 유엔에서 하면 미국이 하는 게 안 하는 거야. 유엔에서 하는 거지. 근데 유엔이 왜 그걸 할까 안 할까? 유엔은 중국에 돈 받아가지고 해먹던 거야. 그래서 미국이 유엔을 탈퇴했어. 유엔은 아마 7월달 되면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문 닫을걸? 월급 단계도 못 주고. 그동안 중국이 돈을 줬거든? 지금 중국이 돈이 다 막혔어. 미국이 70%를 돈을 냈어. 그 중국이 한 30% 넘게 냈어. 미국이 50% 냈는가? 중국이 30% 내고 나머지가 조금씩 냈다. 우리 또 예배 내거든?
근데 미국이 유엔을 탈퇴했어. WHO를. 이제 안 한다고. 너들 중국이랑 짜고 계속 중국 이론은 좀만 하니까 우리 너들이랑 안 해. 그리고 돈 내는 거 안 낼 테니까 너 알아서 해 하면서는 끊어버려. 그래서 유럽 쪽이랑 돼 있던 거 군사 다 빼버리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 독일에서 군사 다 빼고 지금 반 이상 뺐어. 너들 돈으로 너들이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잖아. 독일 잘 만들었거든. 심하게 됐어. 전쟁 안 한 지가 얼마큼 됐어. 우리나라는 중간에 6.25 정도 했잖아. 그래도 2차 대전으로 끝을 내고 전쟁 안 했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전쟁국에 계속 무기를 만들었잖아. 개발시키고. 비행기도 만들고. 우리나라 최고인 거라. 미국 다음으로 최고라. 미국보다 더 좋은 것들도 있어,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사갈 때는 미국은 돈을 이만한 거 10억을 주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1억밖에 안 해. 어떤 거 사가길래? 1억짜리 나도 사가지. 성능도 좋을 수도 있어, 10억짜리보다. 당연히 유럽에서는 다 지금부터 이제 저들이 국방비로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나라 무기 수입해 가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했잖아. 일경 늘어난다고 우리나라의 돈이. 배 누가 최고 잘 고쳐? 그래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동구에 똥값일 때 집 살려고 이게 사지 말고 좀 있으면 이제 뭐 집 안 살아도 당신은 전세 살고 집을 살려면 어디 살라고? 중공업 가까운데. 중공업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 있지. 그 동네에 무조건 집값 오를 거니까 최소한 4배나는 본다. 4배. 알겠지? 지금 똥값이거든? 이런 거 사람들 자꾸 보면 안 되는데. 우리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대출할 수 있는, 내가 대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거기다 뭐 사라고? 오케이?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일단 작은 돈은 집 살 수 없는 돈이었고, 작은 돈 있으면 어디 투자해라고? 상장했지. 어디에? X에. 주식. 사업 게임 해라고. 알겠습니까? 무조건 거기다 투자해놔라고. 그렇다. 이야기하다 너무 또 멀리 갔네. 자, 그래서 이기는 그래서 연도가 그렇다고. 예수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 1000년 정도의 이기가 시작돼. 발전기야. 여기는 형성기고 발전기고 세계적인 발전과 불교, 성자부와 20여 개의 부파 불교가 파생되며 대성과 소성, 내가 2판, 4판이라고 했지. 2판성을 소성이라고 그러고 4판성을 대성이라고 그래요. 예. 유물론들이 발생되고요. 상부자, 소성,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몰라도 돼. 경, 율, 론. 그래서 힌두교의 소에 해당된다 해서 경에 해당이 됩니다. 경율론에서 경륜. 내가 그래서 사오정 3장부터 얘기할 때 경율론, 경전과 율법과 논쟁. 논쟁 얘기하다 우리 여기 멀리까지 왔네. 논쟁을 하는 거. 그걸 다 능통한 법사가 누구라고요? 삼장법사라고. 이 사람은 이게 능통했기 때문에 서역으로 인도로 뭐 구하러 간다고요? 불경의 정수를 구하러 가는 사람이 됐어. 왕이 특사해갖고 니 가서 구해와 이렇게 이야기해. 그거 구하러 가는 거야. 거기 누가 나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나오지. 그 인물의 손오공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리도사한테 81개의 도수를 익히는데 경전을 갖다 놓으니까 경전을 달달달 다 외워갖고 손오공이 81개 도수를 다 써. 진짜 그렇겠어.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소설이야, 소설. 그렇게 했어. 그래서 손오공이 도수를 부리잖아. 머리카락도 하고, 여의봉도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대천대성이라 해서 경전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공부 겁내 잘해내더라고. 누가? 도론승이, 손오공이. 그 다음에 율법이 가장 뛰어난 애가 누구야? 저팔계 여자 좋아하고 사기치고 거짓말 겁나 잘하잖아. 그런 캐릭터지. 안 그래, 쫑? 서영교 거짓말 떳떳하게 하고 뭐 거짓말 진짜처럼 하고 그러잖아.
연어 술파티 있었어요? 먹었어요? 그랬어요? 서영구 그러잖아. 뒷거리에. 이재명이 그거 없애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것들은 국회에서는 억지로 컨트롤치고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하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면책권이 있거든. 국회 안에서는. 국회 밖에 나와서는 그렇게 하면 재피가요. 고소당해요. 국회 안에서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마음대로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나라 꼬라지가. 자, 알았어? 그거? 몰랐잖아. 모른다. 여러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자, 그래서 제8개는 뭐라고? 사기치고 거짓말 치는 캐릭터잖아. 율법을 절대 안 지키는 애가 누구라고? 제8개라고. 그걸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게 삼장법사가 야, 똑바로 해. 안 지키면 뭐라고? 벌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 손오공은 너무나도 뛰어나니까 손오공이 타이틀이 안 되는 거야. 경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뭐 그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고 이렇게 무시하잖아. 저건 잘못됐고 무조건 책임졌음이 없고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렸고 저기 옥황상제도 사기치네. 옥황상제한테 덤비갖고 싸우잖아. 그래서 잡으려고 뭘 씌워놨다고요? 금태를 둘러놨잖아. 그것도 인도에 시바신이 금태를 두르고 있거든. 금태신이거든. 그걸 본따서 거기다 금태를 씌워놨는 거야. 다 이미 있는 거야, 이야기들이. 내가 연결하려면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들이고. 주문해 오면은, 증거해 오면은 쪼그라 들어가고 손목이 절대 못 뺏기는 거. 못 뺏기는 머리 관관이 어디 있노? 자, 그런 캐릭터라고. 그래서 접하기는 누구야? 경률론, 사오정은 논쟁을 가장 잘한다고. 근데 접하기가 논쟁을 잘해? 말도 잘 못하고, 그치? 슈퍼보드에 보면 나방 하잖아. 접하기가. 접하기가 뭐야? 논쟁을 가장 잘하냐고. 접하기는 논쟁을 가장 잘해요. 왜? 사오정이. 왜? 안 들려, 나방. 지 말만 하는 거야. 남들 이야기를 한 개도 안 들어. 그러면은, 논쟁을 할 때 남의 말을 안 들으면은 지 말만 하게 되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기지. 남의 말 안 들어주는데, 그게 사오정이라 그러잖아. 남의 말 안 듣는다고. 꼰대를 뭐라 그래? 남의 말을 안 듣는다고 꼰대잖아. 지 생각대로 한다고. 내 제목이 꼰대 욕하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이거 설명해줘도 여러분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요가 꼰대 요가라고. 내가 꼰대 같아서. 내가 꼰대 같아요? 전혀 만나면 전혀 안 그렇죠? 전혀 아니잖아. 난 선생님들한테도 말 안 나. 그런 꼰대가 어딨어. 여러분들도 인간으로서 내가 나이가 좀 많을 뿐이지 인간으로서 뭐라고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오정은 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어떤 토론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캐릭터가 그렇게 나와. 그 캐릭터를 해갖고 영화를 만들어놨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나 같은 사람, 손오공 같은 사람이 있어. 경제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뭐라고요? 하면 입을 툭 사람들이 대학교 교수들 내랑 앉아서 이야기하면은요. 자기들 요거나 공부했잖아. 나는 막 다 했잖아, 공부를. 내랑 붙어갖고 토론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대한민국이 어떤 누구를 듣고 와봐라고, 요거 하는 사람들. 없어. 내가 최고야. 어떤 누구나 내랑 지금 앉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토론을 하면은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어떤 누구도. 어떤 누구도. 확실하게. 이게 너무 안 거지만 그렇지. 능력이지. 대신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나면 뭐라고? 다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고? 자신감이 생기지. 그래서 모르면은 당황한데. 그리고, 이거 뭐야? 뭔데요? 하고 질문하면은, 그거는 그거야. 내가 명상이 뭔데요? 라면, 명상은
고요하게 해서 나를 갖다가 밝게 만들고 빛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떠들면 이미 뭐라고? 그걸 안다고 모른다고? 모르는 이야기라고. 밥이 뭐야? 쌀을. 그냥 쌀이 밥이야? 쌀을. 밥 할 줄 알아요? 어떻게 밥해? 씻어서. 물 얼마큼 잡아? 계란컵으로 잡아? 그게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하는구나, 남편은. 나는 좀 무른 밥을 좋아해서, 여기 아니고 나는 여기야. 부드러운 밥을 좋아해서. 왜냐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얼라놓고 밥을 먹으니까, 그렇지. 좀 진밥이어야 오래 보관이 돼요. 나 밥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해면서 지금 몇 년을 해 먹었노, 혼자서. 나는 압력밥솥에다가 잡곡을 압력밥솥에 밥을 해 먹어요. 당신은 밥통 해 먹지? 지금 내 압력밥 하면 누룽지도 있어. 난 누룽지 좋아해가지고. 누룽지는 위암을 없애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내가 위암 안 걸리라고 누룽지 끓여 먹는 거라고. 이 사람들아. 나는 위암 안 걸릴 거라고. 자, 이유가 있다. 알고 나면은 세상이 참 재밌어지고 편안해진다. 누룽지의 효과가 있을까? 물론 조금 있어. 왜? 밥 먹고 나면 따뜻한 숭늉 먹는 게 위암을 예방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이 사람아. 알겠어요? 국물은 작고 뜨겁고 맵고 이런 거잖아. 걔들은 위벽을 따뜻하지만 자극을 준다고 식도를 확 타고 내려가고, 숭늉은 따뜻하면서. 그래서 나는 밥 먹을 때 국을 안 먹어요. 국 없이 사는 지 좀 오래됐어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국에 있는 건더기 건지 묻고 밥 다 먹고 국물 버리기 아까우면 식당 가면 그냥 내두고 오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집에서는 주면 맛이 숭늉대용으로. 자, 간단해요. 지혜는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쇼트 안 봤구나. 나 위장에 물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좀 봐랐죠? 자, 넘어가자. 안 보는데 봐라고 그만 얘기했는데 안 보는데, 조금만 가르쳐줘야지. 자, 알겠어요? 그래서 경률론, 이 세 가지를 삼량법사가 갔다 왔다고. 내가 왜 이야기를 쭉 했냐면은, 이제 정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하고자 하면은, 그렇게 가고 불교가 중국에서 발달했는데, 그렇게 와서 삼량법사가 가서 불교를 경전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불교의 정수가 이렇게 안 일어났어. 막 크게 짓고 막 이렇게만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소림사 그걸 했던 그게 본래는 이게 들켰었어. 들켰는데 자기 아버지가 왕일 때 이 절에는 절대로 칼하고 창을 못 들고 들어가게 해놨다고.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 도움을 받았던 절이었구나, 소림사가.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갖고 했는데, 소림사 스님들은 무술을 수련하니까, 무성들이니까 고기 먹어도 돼. 대신 이제 여기 절에 들어올 때는 아무도 뭐라고 창칼을 못 들고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명동성당, 데모하고 있으면 성당에 들어가있으면 아무도 못 잡아, 구인들이 와서 못 잡아가도록 하는데, 이런 것처럼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성지라 그러지? 나 이런 단어들이 약해가지고. 불가침 뭐 성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 불가침 침략을 못 한다고. 그 절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하기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절은 불가침 성역이야. 그 절이. 근데 이제 인도에서 스님이 왔어. 인도말 쓰는 스님이. 우리나라 통역까지 있었겠지? 인도 갔다 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소림사에 들어가고 살아는 왕이 됐던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는데, 당연히 아버지가 불교를 순산시 했으니까 아들도 불교를 순산시 하겠지. 그래서 이제 서역에서, 인도에서 유명한 고성이 왔다 그러니까 그 고성이 누구냐면 보리야. 보리가 누군지 알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에 그 달마라는 분이 이름이 보리야. 보리달마야. 그분 이름이 원래 달마가 아니요. 다르마. 총재라는 뜻이야.
나중에 요가 경전에 나와 응념, 정녀, 다라나, 비아나, 사마띠, 삼매, 응념, 정녀, 삼매. 한문적으로 표현하면 이래. 인도 말로 하면은 다라나, 비아나, 비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디라나, 비아나, 사마띠. 그걸 한문으로 하면은 응념, 정녀, 삼매.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 응념. 집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정녀. 그 다음에 삼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영혼이 깨어남, 영혼이 깨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유인. 까르마가 영혼의 한계도 이제 없는 상태가 돼서 청정하게 영혼이 깨어난 상태. 이 세계를 우리나라 표현하면 이렇게 그 세계를 합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총재라 그래요. 그걸 인도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다르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런다, 그 사람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다르마 해서 뭐라고요? 달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 사람 이름은 본래는 뭐라고요? 보리란 대사님이 오셨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만나봐야지. 나 불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왕 앞에 왔어. 통역관이. 야, 스님, 같이 합장하고, 나 불교를 얼마나 숭상시하는데, 스님한테 물어봐. 내가 지금 불상이 많은 거 짓고, 막 절 이만큼 잘해주고, 막 절에다가 돈 이빠이 주고, 세금 걷어가지고, 정말 잘했지. 나는 부처님 나라에 가면 내 복은 얼마큼 있냐. 그러니까, 보리가 뭐라 그러겠노, 달마가. 짚을 만큼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지금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집을 이렇게 크고 짓는 거, 이렇게 했는 것들은 다 가보가 아니라고. 이런 것들은 선업인데, 선업은 본래 남아있는 게 아니라고, 한 개도.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그런데 뭐라고요? 매우 고통스러운 거. 악업은 뭐라고요? 매우 고통스러운 거. 더 고통스러운 거 뭐라고요? 선업이라고. 선업은 남아있다고, 안 남아있다고? 뭐만 남아? 악업만 남지. 악업만 쌓이는 거야. 그럼 선업은 남아있는 게 돼야 안 돼? 부처님 전에 가면은 선업을 가지고 이야기할까, 안 할까? 만약에 죽어서 간다면, 부처님 앞으로 간다면은 악업만 갖고 이야기하겠지. 그런데 선업이 있어, 없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해줬는 거예요. 달마는 통역까지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밖에 설명을 못했어. 내처럼 이렇게 설명해줬으면 그 말도 맞는 거 그대로 이해를 했을 건데 이만큼 외국어를 갖다 잘 통역을 해줬겠어? 나처럼? 맞지? 왕이 어떻게 되겠어? 한 개도 없다 그러니까 열받았겠지. 그렇다고 보는 앞에서 불교를 숭상시하는데 스님을 세계에서 유명한 스님 왔다고 죽일 수 있어, 없어? 그래요. 알았어요. 뭐 스님은 뭐 그렇다면 그렇겠지요. 그래, 오늘 반가웠어요. 잘 가요. 하고 밥도 안 주고 쫓아냈어. 이재명이가 트럼프 만나주라 갔더만은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요. 3,500달러 줄게요. $3,500가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지 알아요? 5조예요, 5조. 5조를 지금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잖아. 왜 이행 안 하냐 그러잖아. 우리나라 보고 미국이. 뭐 됐어. 일단 뭐 넘어갑시다. 여러분 뭐 그런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머리 아프다. 나는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서 너무 머리가 아파. 오케이? 그래갖고 쫓아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암만 해도 우리 왕 열받은 것 같은데 당신 뭐 될 것 같다. 젖될 것 같다.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 왕이 열받아갖고. 그래서 왕이 아니나 다를까? 야, 저거 뒤에 가서 조용히. 어디서 왕한테 와가지고 내가 했는 게 한 개도 이만큼 해줬는데 한 개도 없다고 치부르거리고 저런 것들이 무슨 땡중이지. 저게 무슨 스님이고. 보내버려. 그래서 왕에서 자객들이 출발을 해. 그래서 같이 왔던 스님이 이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빨리 소림사로 들어가라고. 빨리 가자고 해. 소리 듣고 가. 그래서 이리 해갖고 했는데 왕이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숨기주라 해갖고 저 소림사 꼭대기에 암자에다가 동굴에다가 갖다 놔. 거기는 자기 아버지가 절대로 창칼을 들고 군인들이 못 들어오게 했다 그랬죠. 거기 숨어 있으면 자기 아들이 아버지 유언을 저버리고 가서 잡아올 수가 없을까? 오케이. 그래서 군인들이 진을 치고 놓으면 죽여버린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달마가 나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모스탄이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고, 모스탄 대사가 지금 우리나라 출국 금지당했잖아. 아, 재밌어. 아, 재밌어. 난 재밌다. 아이고, 잘한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 건들면은 죽여버린다 그랬는데. 아, 재밌어. 그렇게 해서 국방부 장관도 만약에 미국인을 건들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끝까지 따라 나가서 복수한다 그랬거든. 국방부 장관이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이재명이 안동댐 이야기했는 것 같고 미국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들어왔다고 출국 금지를 시켰어, 법으로. 우리나라 판사는 그 출국 금지 시켜놓고 도망갔어, 사임하고. 도망갔다고. 재밌어, 아주 재밌어. 겁나 재밌어. 죽었어, 이제. 그 판사도 죽었어. 있어봐, 곧 죽을 거라. 아주 재밌어. 아, 사람 죽는 거가 근데 재밌어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대가를 받을 거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세상이 이렇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옛날에 막 내가 흥분해가지고 막 떠드는데 이제 내 흥분해 안 해. 이제 안 하잖아. 이제 흥분 안 해. 이제 재밌는 구경거리만 이제 즐기면 됩니다.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근데 당장 내가 내일 아침부터 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했잖아.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독립하고 싶었지만 몇 년 동안? 35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뭘 잘해갖고 독립투사들이 통사를 해갖고 독일이 되는 게 아니라고. 미국이 일본에도 호세선을 떨어져갖고 전쟁을 무조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년지였기 때문에 정립 대내려놓고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냥 해방이 됐는 거라고. 소련이 한 발 올리는 바람에 반동갈이 났다고. 뭐 그렇다고. 이해가 됐는기요? 자, 그래서 달마가 동굴에 이제 있는데 나가면 죽잖아. 동굴에서 밥은 갖다 주지. 맨날 그 중이야도 뭐 갖다 준다 이가 말도 안 통해. 그 통역하는 사람이 계속 그 스님한테 붙어 있을 수 있나? 없잖아. 그 송사가 그럼 한문이라 좀 익히 말하고. 자기가 이제 인도 공부할 때 인도 밑에다가 우리 영어 배울 때 밑에다 뭐 달아? 토 달지? 그렇지. 그렇게 지가 인도 공부할 때 토다라는 책을 갖다 주면서 거꾸로 디비나사이. 이제 네가 이제 인도이니까 뭐 배하라고요? 중국말 배하라고. 선생도 없이 그 안에서 중국말 배우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몇 년 동안 그 토굴에 있었어요. 밥 갖다 주고 밥 먹으면서 백 쳐다보면서 말도 안 통하니까 뭐 쳐다보면 말 끊어. 말이 안 통하니까 백 쳐다보고 뭐 공부했죠.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앉아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가면 죽고 하니까 달마가 9년 동안 뭐 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백 쳐다보고 면벽 수행했다 그러잖아. 웃기고 있네. 달마 거기서 한문 공부했어. 하늘 천 따지 거물현누루와. 그래서 지금 자기가 설명을 했잖아. 오해를 받았잖아. 그 했는 게 한 개도 없다고 이야기했는 것들이 아닌 것들. 뭘 설명했다고? 시무도의 8번째 그림이 뭐야? 그치, 공원. 원상을. 자기는 설명했는 거야. 거기에는 뭐, 부처님 말에 가면은 좋고 나쁨이 없는데 남아있는 것들은 까르마라 해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좋은 일은 남아있다고 안 남아있다고? 안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자기가 잘못 알아들었는 거잖아. 네 공이 한 개도 없다고 알아들었는 거잖아. 이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지가 그래 살지. 군인들이 왕이 잡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죠. 놓을 때까지는 그 음악 쳐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다. 아이가 놓으면 죽인다고. 살라 그러면은 해명을 해야 되겠다. 아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9년 동안 한문 공부했다고. 그게 찾아낸 글씨가 있어. 뭘까? 업설무자야. 아무리 찾아봐도 뭐라고요? 없다는 뜻인데 업설무자는 없는 거는 없는 건데 있는 게 없다는 설명이 안 되는 기라. 공은 원상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원이라는 거는 있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그 공이라는 거는 숫자로 없잖아. 거기서 뭐가 나와? 공 다음에 뭐야? 공 다음에. 그림은 자연이지만, 그래, 0 다음에 1 나오잖아. 맞지? 근데 없는 것에서 어떻게 하나가 나와? 하나가 나와. 하나가 다시 어떻게 돼? 자, 중국의 창조론이야. 아무것도 없는 무극이야. 무극에서 뭔가 작용이, 아무것도 작용을 하지 않는 하나, 작용이 나왔어. 그게 공에서 뭐가 하나 나와? 하나가.
그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야. 하나는 위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밑으로 가려고 하나는 차갑고 해서 음양이 나왔어. 그래서 뭐가 나왔어? 오케이. 그 두 개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세상에 안 오겠지. 근데 하나는 태극 마크처럼 하나는 무거워서 하나는 여기 동그라미 그려갖고 하나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이 중간에 있는 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가 나왔어? 음양 중 세 개가 나왔어. 오케이?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음하고 양에도 아주 양이 있고 뜨거우면은 물이 펄펄 끓으니까 저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좀 덜 뜨겁잖아. 다 섞이면 됐지만 쇠 같은 거 달가보면 숟가락 같은 거 뜨거운 물에 담가보면 여기는 겁내 뜨거운데 속에 열은 전해 오지만 여기는 덜 뜨겁잖아. 뜨겁기는 뜨거워도 여기는 많이 뜨겁고 숟가락을 뭐 국자나 이걸 담가놓고 끓이면은 여기는 뜨겁지만 여기는 덜 뜨겁잖아. 맞지? 그래서 극양이 있을 것이고 큰 뜨거움이 있을 거고 작은 뜨거움이 있을 거잖아. 큰 뜨거움을 따라서 해야 태양. 작은 뜨거움을 태음. 소음. 소양. 태양, 소양. 큰 뜨거운 것을 태양. 작은 뜨거운 것을 뭐라 한다고? 소양. 오케이? 그 다음, 큰 차가움을 태음. 작은 차가움을 소음. 사상체질 됐지? 머리는 양. 몸통은 대가리 큰 사람은 사람한테 대가리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건 대가리야. 생선 이런 거는 다 대가리야. 사람한테는 대가리라고 하면 안 돼. 머리가 큰 사람은 양인. 머리가 작은 사람은 음인. 그럼 연예인들은 다 양이니까 음이니까. 오케이. 이제 좀 안 해. CD 하나로 갖춰주고. 그럼 그 사람은 살 찔 수 있는 사람일까? 안 찔 수 있는 사람일까? 살이 찔 수 있는 사람들이야, 다. 그 사람들은 늘 뭐라고요? 겁나게 노력하고 살아야지. 근데 그 노력을 넘어선 사람들이 있지. 유희. 그 가수 유희 있잖아. 가수 하다가 이제 연예인 하는 친구 유희 있잖아. 걔 옛날에 어떻게 했어? 통통했지? 지금 어떻게 돼? 몸은 빼짝 말랐는데 머리 크지, 어깨 넓지? 맞지? 그게 본래 통통한 애야. 그래서 그 통통한 걸 강점을 삼은 사람들에게 강구했는 우리 때 연예인 중에서 나도 팬인데 김혜수. 걔 머리 이만하지 않잖아. 몸이 걸레머잖아. 머리도 적당히, 얼굴도 적당히 크고. 오케이? 자, 이제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 구별할 수 있겠어? 그래서 머리 쪽에 가까운 어깨가 넓고, 머리가 크고, 어깨가 넓고, 엉덩이가 적으면은 무슨 힘? 소양인. 어깨가 많이 넓고 머리도 많이 크고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눈도 선명하고 막 이렇게 어깨가 발달돼 있고 팔도 잘 발달돼 있는데 하체는 삐쭉 골아서 무슨 형? 소양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태양인이 태양이. 이재마가 태양인이었거든. 사상체질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태양인이 거의 없다고.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어깨 이만큼 얼굴 이만큼 하체는 쫙 이렇게 약하게 쫙 이렇게 됐지. 다 태양인들. 그 성격 겁나 급하고 막 화딱화딱하고 막 정열적이고 막 이런 거. 어깨가 넓고 엉덩이가 조금 딱 섰는데 어깨가 엉덩이보다 더 넓으면은 무슨 형? 머리가 크면서 머리가 요만하지 않고 크면 적당하게 머리가 있으면서 어깨가 넓고 엉덩이가 적으면은 또 당신이 헷갈리는 것 같아. 내가 한번 일어나 봐줘야 되겠다. 자, 어때? 엉덩이보다 어깨가 넓어 안 넓어? 내가 전형적인 소양인 체질이야. 오케이? 저도 어깨 넓고. 그렇게 그래. 당신도 소양인이라고. 양인이라고. 자, 일단 사상 체질은 이렇다는 거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야. 알겠습니까? 태양인은 알겠지? 태양인 잘 없으니까 패스. 소음인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소음인은 머리, 몸통부터 머리부터 멀어져야지. 허벅지하고 엉덩이가 큰 사람들. 어깨보다 골반이 더 넓은 사람들. 거의 비슷한 사람들. 하체가 앉았을 때는 예리예리한데 탁 일어나면 하체가 턱 이동이 속에 엉덩이가 턱 이만한 사람들 있지. 연예인들 다 소음인들이잖아. 거의. 얼굴 요만하고. 그 소음인들은 그래 카메라 빨도 봤지. 근데 얼굴이 지금은 이만 안 해도 돼. 옛날 카메라는 공면 렌즈를 쓰기 때문에
날씬해도 붙이면 살짝 퍼져 보여. 근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 그래서 디지털이 카메라가 바뀌었다고 이제. 이제는 뭐라고? 얼굴이 요만할 필요가 없어. 적당하게 찍으면은 그냥 찍은 사람은 오는 거야. 옛날에 연예인들은 다 얼굴이 다 뭐라고요? 진짜 이만씩 하다고. 정말 궁금하네. 지금은 그만 안 해도 된다고. 세상 좋아졌지? 대신 이제 피부는 좋아져야 돼. 화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열심히 잘 발라야 돼. BB 이런 거. 나 또 BB 발라놓으면 야 10년 전을 보인다. 안 바르지? 발란 거지? 농담이고. 주근깨가 많아가지고. 얼굴에 잡티가 많아가지고. 오케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태음이는 그러면 뭐라고요? 머리는 적은데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김혜수. 가슴 잘 발달되고 엉덩이 잘 발달되고 허벅지 잘 발달되고 통통통한 맏며느리감들 글래머들 글래머 사는 사람들이 다 무슨 행위라고요? 태음인. 됐나? 또 성격도 있는데 그 성격을 다음에 내가 사상 음양오행할 때 또 강의해 줄게요. 그래서 소림사에서 뭐라고요? 9년 동안 수행했다고 달마가. 결혼한 뒤에 원상 무자를 이제 한문에서 발견하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때 놀라 이제 그때 그냥 나와서 9년 만에 나왔어도 되는 이유가 왕권이 바뀌었어. 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그다음에 복직을 왕이 됐어. 그때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이제 뭐 잡으러 왔던 군인들도 뭐 다 집에 가쁘고 이제 없어지고 왕이 명령을 내리서 이제 집에도 못 가고 그 군인들은 그냥 심하게 됐는 거지. 가 잡으러 갔다가 월급은 나왔어. 나왔겠지? 안 나왔나? 모르겠어. 월급 안 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한 9년 그러고 있으니까 미야무야 됐지. 그러니까 이제 무자하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뭐 했겠어? 보리 달마가 요가 했겠지. 요가 인도에서 와서 이거 당연히 요가를 했겠지. 그 요가를 뽐따서 만들어놨는 게 뭐라고요? 달마 역경경. 역경.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아사나의 왕이 뭐야? 물구나무서기. 역경에 대해서 가르쳤잖아, 달마가. 그래갖고 뭐라고요? 소림사 무술이 유명해졌다고. 지금 막 소림사에서 난 소림사 갔다 왔니? 뭐 지금 하는 게 그런 이유라고. 이해가 됐는겨? 됐구나. 자. 억수로 많이 이야기했다. 달마까지 이야기 다 했다. 깨달음에 대해서. 그래서 후대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무자하두를 많이 썼거든. 근데 무자도 뭔가 부족해. 그래서 사람들이 한문에서 뭘 찾아서 한문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잖아. 또 못 알아듣는다. 한문의 0은 뭘로 표현할까? 숫자에서. 한문으로 이렇게 이거 사카 지붕 글자에 이렇게 적는 글자야. 공자 빌공. 그래서 한문으로는 0은 어떻게 쓴다고? 빌공자를 쓰고 그다음에 1, 2, 3, 4, 5, 6, 7, 8 이리 쓰잖아. 9, 10, 11, 12 이 쓰잖아. 로마 표기는 어떻게 해? 1, 2 시계에 보면 한 번씩 있지? 3, 4, 5 오진법이야. 로마 표기는. 그래서 옛날에 페르시아인들이 뭐라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을 막 할 때 처음에 로마 표기를 썼다고. 숫자 쓰려면 한 10만 원 정도 가려고 하면 좀 기다려봐. 여기서 적금을 써야 돼. 10만 원 쓰려면. 계산도 어렵고. 어려워 안 어려워? 근데 저 인도에 가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뭘 쓰더라고요? 아라비아 숫자를 쓰더라고. 그때는 이름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었지. 십진법을 쓰는 거라.
0, 1, 2, 3, 4, 5, 6, 7, 8, 9, 10. 계산해보니까 뭐라고요? 10의 2성. 이 뒤에 동그라미 2개 있다? 이제 이런 거, 이건 요즘 수학에서 만들어졌지만, 옛날에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동그라미만 한 장에 쭉 그리면 되잖아. 그럼 계산하기가 너무 좋고, 주고받고, 물건을 몇 개 주고, 몇 개 갖고 와서 이거 돈 얼마 주고 하는 것들이 계산법이 돼, 안 돼. 상인들이 그거 익혀가지고, 장사하러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가르쳐주고, 계산법도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아랍인들이 가르쳐준 숫자로 해서 그 숫자가 뭐가 됐다고? 인도 거였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됐다고. 그래서 당신들이 쓰는 지금 그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잖아. 그 시작은 뭐라고? 원상이라고. 그건 닮아갖고 공이라 해서 공이고. 원상이라고, 원. 됐나요? 우리는 원이라고 읽으면 돼요, 원. 그걸 주장해갖고 한 건 했는, 불교 믿다가 한 건 했는 거사가 누구야? 바로 원불교잖아, 원불교. 그래서 원불교가 나왔다 그랬잖아, 거기서. 원상이 진짜라고. 불교는 원의 사상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파루도. 많이 왔다. 많이 가까워져서 선생님은 남들이 모르는 정말 깊은 곳까지 들어왔는 거야. 조금씩. 의식이 좀 넓어졌지? 숫자에 대한 개념도 넓어졌지?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숫자를, 이제 우리 찬이한테는, 유차이한테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엄마가 숫자를. 공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렇지. 공에서? 그렇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거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거고, 텅 비어 있지만 비어 있는 것에서 크다고 생각하지만 적고, 적다고 생각하지만 크다고. 이의 원사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게 연기법이랑도 연결이 돼요. 부처님 깨달음에. 그래서 공사상이 시작이 됐고, 아라비아 숫자가 만들어졌는 거라고. 오케이. 그게 바로 샹키아 철학에서 나왔는 거라고. 부처님도 그걸 써먹었는 거라고. 내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극에서 뭔가 작용이 나왔다고. 그게 일이야. 아무도 하늘이 나왔다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늘이 나왔다고. 그래서 한문으로 이게 뭐예요? 한일, 하늘일이라고. 한일 큰 거고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이 작대기 하나가. 그럼 작대기 두 개는 뭐예요? 두이, 뭐가 생겼어요? 하늘이 있으니까 땅이 생겼다고. 그래, 잘한다. 똑똑하네. 하나를 가리키니까 하나를 안 해.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한문이 석삼이 뭐예요? 천지. 우리 핸드폰 여러분, 그래! 천지인! 여러분 핸드폰이 뭘로 쓰는 거야, 우리나라는? 천지인이잖아. 일본도 태어나기, 쌤 안 태어나기 천만다행이에요. 일본에는 그 타자 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일본어를 채팅을 해보면요, 겁나 늦어요. 일본어를 적어가지고요, 그걸 다시 가가지고 한문으로 변환해가지고요,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한자 하는데, 한문은 더 어려워. 자판 두들기 하는데. 여러분들 천지인, 이거 만드는 사람이요, 한글 만드는 사람이요, 한글이 본래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팔아라고 돈 많이 줄게 했는데 안 팔았잖아요, 그것까지. 정말 고마운 줄 알아라고, 당신들. 댓글 이마이 겁내 빨리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다 그분들 덕분이야. 물론 한글이 있는 건 세운대 덕분이지만, 천지인 이 마우스 만드는 사람들이 당신들 이만큼 타자 빨리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그분들의 덕분이라고. 대한민국이 최고 빠르다고, 타자가. 거기다가 옛날에 반도체 다 뭐라고요? 핀셋을 손으로 접합하고 했단 말이야. 섬시한 작업들을. 로봇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잘해? 그래서 아무도 못 따라오는 거야. 젓가락질을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잡고 하니까 외국인들은 흉내도 못 내는 거야, 우리나라를. 젓가락 콩을 집는 나라잖아, 우리나라는. 젓가락 싸움하고 밥 먹을 때 막 뺏어먹고 막 뺏어가잖아. 그런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당신들이 내가 입을 열면은 여러분이 모르는 세상이 쫙 펼쳐져. 이 사람들아. 재밌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 여러분은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런 나라가 지금 이런 속임수에, 지 욕심에 의해서 하는 속임수에 넘어가겠냐고. 이제 심하게 됐다. 어저께부로 이 세상은 이제 자아들 하던 것들은 다 심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일만 있으면 싸울 일만 남았는데, 나는 이렇게 싸우고
사람들에게 혹시 이것들이 난 쇼츠에 계속 올리게 되는 내용들을 나중에 이 부분 잘라서 올려야지. 그 쇼츠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의 세상에 눈을 뜰 수 있는 부분들이 한 명 개몽돼 있잖아. 이 알겠지 세상에 어떻게 남편한테도 이야기 해줘요? 안 해줘? 남편이 이런 이야기 해요? 아직까지 안 나가지? 어렵지? 그럼 일로 와봐 하고 요 부분 딱 틀어놓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달마가 9년 동안 면백했다고 사기치는데 그 사기라고. 그래서 공의 사상인데 우리는 지금 그 공을 읽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원상으로 읽는다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가 나와서 그래서 그 도가에서는 뭐라면은 있을유라 그래. 하나가 있으니까 있을유. 무극에서 유극이 나와. 유극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나가 나왔죠. 이미 유가 하나야. 그래서 음양이 나와. 그래서 이가 나와. 음양에서 몇 개 나와요? 중용이 나와. 그래서 삼태극이라고. 중국 애들은 글자를 이렇게 쓴다 그랬지? 쪽자나 이런 거 보면 다 이렇게 써놨더라. 이가 중용이 나온다고. 음양에 위배되지 않고 중간을 따른다고 중용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늘 했는 말 중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든 뭐만 해라고요? 중간만 해라. 어른들이 그러지. 야야 너무 잘하지 마라. 못한 걸 정받는다. 중간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게 중화사상, 도교 사상이라고 이 사람아. 어디서 중화 사상을 갖고 와 써먹고 이래. 잘해야지. 왜냐하면 인문학을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당신은 유찬이를 가르칠 때 이제 엄마는 다 알아. 마음이 뭔지도 알고 애한테 악업을 쌓는 방법이 뭔지도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악업을 쌓을까 안 쌓을까? 오케이? 우리 부모들은 그래 안 했어. 미안하지만. 나도 그리 100%는 못했지만 우리 애들한테는 악업이 많을까 적을까? 거의 없어. 특히 우리 딸은 이제 거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그걸 알고 키웠으니까. 똑똑한 아빠 만났어요. 우리 딸들은 다 자기들 알아서 살아. 학교도 자기들이 알아서 벌어서 다니고. 고맙지. 내가 돈 있으면 주지. 돈이 없어가지고 못 줘. 학비도 못 대주고. 우리 딸 세종대학 가더만은 나도 다 인서울 좋아하잖아. 1년 다니다 때려치고 성간대 갔어. 남들 막 성간대 가려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인서울, 스카이, 서울대. 우리 딸내미는 갈 수 있는 서울대가 어디냐면은 한예종. 거기를 지금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지금 계속 세종대 갔다가 성간대 갔다가 가는 거야. 이제 뭐 거기 가는 걸 포기하고 그냥 성간대에서 이제 끝을 내는 거지. 한예종 가고 싶었어. 그렇지. 성간대도 되더라지. 그렇다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가 알아서 학비도 지가 알바해왔다냐. 오마카세 집에서 1인당 소고기 35만원짜리 집에 서빙하면서 두 개 알바해. 두 개 하면서. 거기 또 렌즈 삽입도, 라식도 지가 돈 벌어가서 500만원짜리 지가 렌즈 삽입하고 아빠가 다 줄게. 아빠 돈 벌면은 그 돈들 다 네 용돈을 줄 테니까 네가 벌어가지고 했는 돈들 네가 다 해라. 하고 다음에 아빠가 돈 많이 벌 테니까 벌 때 되면은 내 아빠 저 갖고 있는 산 팔리면은 돈 들어오니까 그때 되면 돈 줄게. 네가 지금 벌어서 쓰는 거 해.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다 하는 거지. 아니 어릴 때부터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우리 아들 군대 지원해 가가지고 의경 갔다가 서울 가가지고 독자적으로 하다가 아버지는 35때부터 요가원 오픈해가지고 지금까지 요가원 하고 있고 아빠는 요가원 처음 시작할 때 23,000원을 시작했다. 지갑에 23,000원 있더라. 지금까지 먹고 살고 너덜먹이 살린다. 남자들은 20살이 되면 혼자 서야 되고 25살이 되면은 네 가업을 이루어야 된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지. 그때만 지가 25때부터 마라탕 공유주방 해가지고 사장님 해가지고 지금까지 피자집으로 김치찜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야, 가게 해가지고 맨날 힘들고 노동을 팔아야 되니 그거 말고 맛있는 집들 만들어가지고 네가 좋은 음식 하나 해서 프랜차이즈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뿌리는 프랜차이즈 사장님 해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왜?
그 해봐야지, 지가. 해보고 이거 돈을 벌어봐야지. 그런 걸 할 수 있지. 그 프랜차이즈의 문제점과 장점과 단점. 지가 이렇게 프랜차이즈에서 상점을 해봤으니까, 분점을 해봤으니까, 다음 지가 프랜차이즈 할 때는 분점과 사업자가 치해되고 서로서로 가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음식이 가장 맛있어야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들을 음식이 주기가 짧다는 것들도 인지하고 오래 롱런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됐는기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한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고. 뭐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 애들을. 그래서 애들은 그렇게 사는 거지, 저들이. 내가 요즘 아버지 오늘 뭐 세금 내야 되는 100만 원이 없는데 의료보험비에 100만 원 좀 보내줘봐. 이래갖고 100만 원 받았어. 딸, 아빠 핸드폰 요금 보내갖고 정지될 것 같은데 얼만데? 100만 원. 언제 줄 건데? 라면 다음 주쯤 되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면 하고 넣어주면 그 내가 빌려 쓰고. 너 돈을 못 벌어. 이제 오늘 나 서류 집어넣고 이제 그동안 활동 지원사로 그 장애인들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나 이제 또 일자리 구했어. 그래서 이제 어린이 7살짜리 지적장애인인데 잘생겼어, 아들. 근데 3살짜리 수준이밖에 안 돼. 그래 7살인데. 그래서 저 해인학교 보내는 일들을 하고 할 건데 9일 내가 이제 와서 센터에서 좀 봐주고 좀 이따 이제 가서 서류 싸고 나면은 아침에 가서 등교시키고 8시 반에 가서 등교시키고 와서 내 센터 수업하고 1시 40분인가 2시 정도 돼서 수업 마치자마자 50분까지 가서 월수 화목은 가서 태워서 또 치유받는 데가 있거든. 거기 들었다가 센터로 듣고 와서 5시까지 있으면 할머니가 내려같이 놀 거야. 내가 놀아주고 좀 난 이제 지금 의식 3살짜리밖에 수준이 안 되는데 애 너무 잘생겼어. 생겨서 괜찮고 활발하고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3살짜리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듣고 와서 요가 가르칠 거야. 요가를 가르친다고 이런 걸 가르치겠어 내가 아니야. 야만이 야마 가르치고 운동 가르치고 선을 가르치고 악을 가르칠 거라고. 걔는 내랑 지금 있는 동안에는 왜 그러냐면은 내랑 인연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시급 시간당 1250원 받아?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 원래 17,500원인데 뭐 연결해준 센터에 25% 떼가고 4대 보험 들고 보험 들고 하면은 실수령액이 1250원에 뭐 좀 더 받아. 시간당. 90시간 해봤지만 90이 얼마? 100만 원 좀 넘으면 되거나 고래. 내가 남은 시간에 뭐 할 건데? 놀까? 우리는 절대 노는 건 없다. 그전엔 병원 농행했었어. 남은 시간에 계속 한 1년 가까이 1년 안 했겠더라. 한 6개월, 7개월은 병원 농행했지. 저 율련에 사는 아저씨, 할아버지, 나 이게 수업해놓고 11시까지 가거든. 가갖고 11시 40분까지 가거든. 모시고 중앙병원에 가가지고 투석실에 넣어드리고 짐대까지 눕혀드리고 길게 태워가지고 눕혀드리고 와서 점심 해먹고 쉬었다가 3시 돼서 그 어르신 병원에 가갖고 투석실에서 휠체어 태워가지고 뭐 몸무게 재고 뭐 안에 있는 거 일들이 있어 해야 될까 하고 모시고 가서 내 차에 태워서 유년 집에까지 모시다 드리는 일들을 하면은 그건 좀 비싸. 시간은 2만 원씩이야. 그 일 했었거든. 그 일 했는데 이제 좀 더 돈이 한 달에 해봤자 70몇만 원씩밖에 안 돼. 그 일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돈을 좀 버는 일들을 하려고 했는 게 이제 활동 지원사. 일주일 동안 교육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일주일 선생님들한테 수업 맡겨놓고 일주일 가서 교육받았었어. 아침 9시 반 수업 맡겨놓고 일주일 동안 40시간 받아야 되거든. 그거 다 받고 실습을 나가야 5시간, 10시간 나가야 자격증 주거든. 실습하면서 바로 나 일했지. 2달 했지. 근데 이제 원래 150시간인데 시간이 늘어서 내가 하고 있는 동안에 늘게 도와줬어. 30시간이 늘었어. 최소 180시간 줘야 되는데 그 기존에 일요일 날 더블로 받고 있는 사람한테 90시간을 떼서 더 줘버리네. 나한테는 안 주네. 그러니까 사실 삐졌어. 그래서 내가 안 해. 그리고 다른 사람 구해봐라고. 근데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 180시간만 줘라 내한테 150시간 말고. 그럼 내가 지금 해주는 거 경락 마사지 교정하고 당신 지금 누워있는데 일어나갖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해줄게.
시간을 10,000원 받고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거 해준다고. 20만 원 받고 시간은 10,000원이니까 맞지? 20번이니까 토요일까지 해줬으니까 24번이네. 아직도 되네. 해준다 그랬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었어. 그래서 안 해주길래 나도 그럼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나한테 그렇게 보상 안 해주면은 나도 시간을 10,000원씩 받고 내가 고급 인력인데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돈 벌려고 하는 일에 봉사를 하는 일이 플러스 해서 내가 안 해줘도 되는 일을 내가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한 달씩 선생님이 와서 이제 뭐 주소 가정이나 해야지 하고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 이 시간 빼놓고 또 일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일을 못해 이제 쌤이 있어가지고 쌤을 가르쳐야 되니까 내 일은 본래 일이잖아. 그래서 이제 거의 쌤 빼놓고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생겼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쌤 50분에 내가 태우러 1시 50분까지 태우러 가야 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지. 내가 밥을 해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볶음곡식하고 내가 또 이야기해 줄게. 볶음곡식. 내 방에 가면은 견과류들이 많이 있어. 볶음콩, 볶음 땅콩, 대추 갈라가지고 씩 빼가지고 내가 그 안에다 호두 박아갖고 내가 싸가지고 매일 먹는 간식이야. 견과류들. 에너지바처럼 먹는 게 이제 견과류를 먹어. 그 다음에 귀리. 볶음 귀리. 볶아서 튀겨나는 거. 씹으면 아삭아삭한 귀리. 봉지 아침에 사가지고 했고 섞어가지고 한 컵 만들어가지고 그거하고 과일 한 개하고 먹는 거. 내가 단식하고 난뒤 한 3kg씩 그래 먹거든. 그걸 한 끼로. 몰라 대단하지 않아. 그냥 옛날부터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했겠어. 차곡차곡 해오면서 오랜 세월 해오면서 해오는 거라고. 사는 방법인데 뭐. 선생님도 그렇게 사는 게 남들이 봤을 땐 대단한 거야. 애기 놓고 키우고. 당신 친구도 애 안 놓고 사는 애들 보고 네 결혼도 하고 놓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쌤이 내를 생각하는 거랑 보편적인 거야. 이제 끄떡끄떡. 오케이, 이해가 됐나? 그렇다고. 쌤이 또 받는 세상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사람이지. 이해가지? 그래서 쌤은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할 뿐이거든. 선생님 당연히 선생님이 대단하지. 선생님이 안 대단한 사람이겠어? 나는 물만 먹고 단식을 17번 했어. 제고 짧게 했는 건 4일이고 제고 길게 했는 건 21일 동안 물만 먹고 단식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난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는 광야에서 40일 단식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다 40일 해볼라 했더만은 그래서 사람이 욕불안했잖아요. 식욕도 있었고. 요가가 뭐라고? 요가로 나아가는 길에 발전의 첫 표시는 건강이며 몸이 밝은 느낌이며 아름다운 목소리며 사람이 풍기는 향긋한 채취이며 욕망을 잘 다스림이여라. 오케이? 그 욕망을 잘 못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 살면서. 그치? 그래서 내가 욕망을 좀 많이 뿌려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어떤 욕망을 뿌렸을까? 알아맞혀봐. 투자? 아니, 투자도 난 투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우리 전 부인께서 야, 이거 땅 사는데 한 달에 250만원씩 넣어. 그러면, 땅 사면 내가 한 달에 이제 500, 원금 이제 250만원씩 넣고, 이거 사는데 이번 달에 한 200만원 혹시 더 넣을 수 있어? 사. 그럼 또 사면 내가 또 넣고. 한 달에 이자 원금 내가 딱 나가는 거면 한 달에 780만원씩 나갔으니까. 그거 한 10년 했지.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었다니까 왜 안 믿어. 자, 일단 그렇다고. 그리고 우리 4인 가족 먹고 살았다고. 4인 가족이 10년 먹고 살면 얼마 드는지 알아? 아껴서 살면은 막 안 쓰고 그냥 보통 일반이고 서민처럼 우리가 모아서 4인 가족이 살면 얼마 드는지 알아요? 4인 가족이 10년 살면 얼마 드는지 알아맞혀봐. 억 단위야. 좀 풍족하게 살면 애들 유치원 7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보내고 어린이집에 가면 유치원 보내야지. 유치원 이와리틀 캠퍼스 이런데 영어 유치원 이런데 보내면 그때 우리 딸 지금 25살 딸애가 47만원짜리 유치원 다녔어. 한 달에. 울산에 제일 비싼데. 우리 딸내미 영어 유치원 다녔잖아. 이와리틀 캠퍼스. 너 그렇게 우리 딸내미 교육시킨다는 사람이라고?
검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컬하고 75만 원짜리 보컬하고 다녔어, 이 사람아, 중학교 다니면서. 자, 대학 공학금 중학교 다 썼어. 대학도, 지금 고등학교도 지가 합격했다고 갖고 왔는 게 한림예고 합격했다고 들고 와갖고 지금 서울 갔잖아. 한림예고 갔잖아. 그 한림예고 다니더만 아빠 나 내가 대학 어디 갈 거야? 그럼 알아서 갈게. 뭐 알아서 가라. 그랬더만은 1지망 한예종, 2지망 세종대학교, 3지망 또 어디 있었더라? 아, 성균관대 썼는가 봐. 그랬는데 1지망 떨어지고 2지망 세종대학교 돼가지고 지금도 다녔지? 그러다가 1학년 되고 때려치우고 다시 한예종 갔는데 2지망을 이번에 성균대한테 썼네. 세종대 안 쓰고 세종대 때려치우고 한번 가봤으니까. 그러다 한예종 떨어지고 세종대 갔는 거잖아. 오케이? 우리 딸내미 동평 청솔 초등학교 맞지? 동평 동중 청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6학년 전교 1등하고 졸업했어. 왜 1등이냐면은 올백이 지원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교 1등 맞지? 졸업할 때? 우리 딸내미 전교 1등하고 졸업했네, 야. 중학교 때는 집안에서 5등 안에 들었어. 공부 잘했어, 우리 딸내미.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저 엄마가 또 꼼꼼해가지고. 머리는 내 머리 닮았어. 지금 보면 모르겠어? 원래 아들은 아빠 머리 닮아. 아들, 딸 다. 머리는 아빠 머리 닮는다고. 육체는 엄마 거 닮고. 일단 자니는 남자도 키도 크고 잘생길 거야. 하체도 길고 상체도 짧고 체형 겁나게 이쁘게 잘 나올 거야. 신경 쓰지 마. 엄마 닮거든. 딸들 놓으면 아빠 닮잖아. 외형은. 당신은 그럼 딸이 나왔는데 엄마 닮았으면 좋겠어? 아빠 닮았으면 좋겠어? 그래, 미모가, 외모가 이쁘겠지? 근데 아빠 닮았어. 그럼 그 사람한테 칭찬해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 그래. 위로의 말씀을 하는데 또 그걸 믿고 나한테 또 써먹네. 이 사람아, 바보야. 이해되겠어요? 그게 XY, YY 염색체의 유전인자의 잡종 당시의 현상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 머리는 아빠 닮아? 알겠어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건 다 누구 닮아서 그런 거라고? 그래. 우리 형제들 다 전교 1등 하던 사람들이야. 내만 못해서. 내만 못했다고 공부. 나는 돌대가는 줄 알았어. 나는 우리 형제들이 다 내고 돌놈이라 그랬어. 내 갔을 때도 우리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선생님들이 남아있었거든. 내보고 돌놈 너 형들 누나들은 전교 1등 했는데 니는 왜 이래? 전교 꼴찌야. 꼴등에서 놀아. 이렇게 물어봤었거든. 열받아 공부 열심히 했어. 우리 반 11등까지 올라가 봤어. 더 이상은 못 올라가 봤어. 대학 갈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했거든. 그 11등까지 올라가고 난 뒤부터. 근데 금호공대 쳐가지고 떨어졌어. 자, 그런 시대를 내가 세상 살아와서, 머리는 아버지 닮는다. 외모는 엄마 닮고. 알겠습니까? 가슴 아프지만 딸들도 아빠 닮으면 좋겠는데, 다행히도 우리 딸은 누구 닮았다고? 아빠의 유전자를 닮았네. 좋은 거지. 나는 하체가 길고 하체가 여기까지야? 그래. 하체가 여기까지라니까? 상체가 여기까지고? 우리 딸 내를 그대로 닮았잖아. 키 크는 것까지 그대로 닮아갖고, 뭐라고? 우리 딸 170이야, 170. 169인데, 지가 지는 170이라 그러지. 징그럽다고 169라 그러지. 9.9. 뭐, 얼굴이 많아지. 이뻐. 눈도 크고. 단점이 하나가 있어. 눈이 나왔어. 눈이 나왔다고. 돌출형 눈이라고. 좀 안쪽으로 이국적인 눈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 빼고는 다 이뻐. 근데 손톱은 저만큼 닮았어. 나처럼 길쭉길쭉 이리 안 이쁘고 삐따성 체질이 아니고 짧고 잘 깨지는 손톱 닮았어. 신기하지? 다 닮았는데 손톱은 저만큼 닮았어. 다행이다. 아들은 저 엄마 닮았어. 상체 길고 하체 좀 짧고. 우리 아들 177인가? 아빠가 180인데 당연히 아들들은 뭐라고요? 190은 커야지. 미친 거 아니야. 저 엄마는 닮아가지고.
근데 우리 손자는 나오니까 내 닮았더라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유전은 그 다음에 손자. 유찬이 2살? 3살? 2살? 우리 손자를 같다고, 나이가. 재작년 10월 28일생이에요. 7월생이에요? 유찬이는? 4월생. 빠르네, 유찬이가. 유찬이보다 좀 늦지. 대박. 귀엽구나. 둘째도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둘째는 8월 달에. 맞죠? 다 됐어. 올 8월에. 6월만 나오면 얼마 안 남았지. 손녀래. 손녀래. 그 가까이 없어가지고 보고 싶은데 맨날 동영상 찍어 보내주잖아. 맨날 동영상으로 보지. 뭐 멀리 계세요? 파주. 딸은 서울. 딸은 방학 때 한 번씩 왔다가 하고. 아들, 딸, 손녀, 손자 너무 부럽다. 자, 그래요. 그래서 3기 힌두교의 완성이라 해서 AD, 불교도 좀 나름 이해됐죠, 그죠? 힌두교부터 해가지고 경륜론, 대중부, 중간합파, 공이파, 반야파, 이제 이렇게, 여기서 공이 나오기 시작해요. 또 육파철학, 요가적 수행 학파의 형성을 합니다. 요 시기에, AD 1000년에서 BC 200년경에 육파철학이 약간 형성됐다 그랬죠? 읽어봤죠? 샹키아는 누구랑요? 상키아 까라카, 요가 슈트라, 그 다음에요, 니아야 슈트라, 바이셰시카 슈트라, 미맘사 슈트라, 브라만 슈트라. 샹키아만 까라까라고 철학책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가는 슈트라라 그래요. 그 경전의 이름을 힌두교는 빠딴잘리 요가 슈트라라 그러고, 힌두교는 마하바라타 까리까라 그러고, 깔리까.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요가는 슈트라라 그러고,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육파철학을 이야기해 놨어요. 육파철학이 형성됩니다. 베다의 소위경전에서 요 6가지 철학이 베다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파가 아니고 우리는 무슨 파라고요? 정파라고, 정파. 오케이? 우리는 이렇게 정파로, 한국의 요가에서도 정파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어디 가고 역사에 하면 당신들 이름이 남으려면 정파에 있어야 나옵니다. 사파에 있어갖고는 뭐라고? 이름이 안 남는다고. 열심히 해봐. 네. 나는 사실은 그래서 이름을 남기려고 내가 하는 일에 뭐라고요? 욕심을? 내 명예라기보다는 내가 요가를 공부했으니까 내 자존심을, 요가를 이렇게 좀 더 아름답게 공부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가정이 살짝, 가정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애들은 내가 다 잘 키웠으니까. 우리 애들 듣고 요이똥 하면은 원래부터 시작해갖고 바닷가를 쫙 돌아서 부산부터 시작하고 쫙 돌아서 거제, 통영, 고성, 삼천포 우리 고향, 그 다음에 남해, 문학리, 조개잡이, 물 빠지면은 애들 쏙 잡고 조개 잡고, 생선 내가 낚시해가지고 잡아갖고 꼬시래기에 떠주고, 돌에서 빡가지 잡아가지고 된장찌개 쪄주고, 삼겹살 한 끼 구워 먹고 태우고, 1박 2일로 토요일, 일요일 쭉 돌아서 남해 안에서 안면도부터 시작해갖고 쫙 끝까지. 겨울철 되면은 동해안으로 쫙 돌아가지고 속초까지. 우리 아들내미 11살, 딸내미 5살 때, 6살 차이거든? 스키장 듣고 가지고, 나도 스키 처음 탔고, 우리 아들도 11살에 스키 처음 탔고 해가지고, 스키 강습은 아들한테 붙이고, 우리는 안 배우고, 원래 다 배운다고 생각하고, 15만 원 들여서 강습소 붙이는데, 우리 아들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배운다고 보니까 다 못 가르치는 거야. 스키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한 명밖에 못 가르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만 가르쳐 줬어, 일단은. 그래 놓고는 아들 배울 때는 혼자 열심히 둥글둥글 하다가, 끝날 때가 시간이 다 됐는 거라. 우리 아들은 A자 브레이크만 받고 있어서, 자, 어떻게 가르쳐요? 처음 초보자한테 그만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했더만은, 시간이 다 돼서, 그래,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게만 가르쳐 주라. 그러니까 스키 타는 사람이 원래 내려갈 때 이렇게 스키 브레이크가 초보자들은 이렇게 A자를 잡는 거거든. 밖에를 벌리고 앞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눈이 밀리게 해갖고 브레이크를 잡는 걸 처음에 가르쳐 주거든. 원래 하면 이렇게 두 발 같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는데, 원래 스키는 처음 가르칠 때는 무서우니까 A자로 브레이크를 잡는 걸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니는 가르치는 사람은 폴대를 양쪽에 배에 공구해가지고 딱 받쳐갖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이렇게 거꾸로 A자를 하는 거라.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아마 쭉쭉 안 밀리는 거라. 그 사람은 A자 만들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찍찍찍 내려가면은 나는 등지고 내려가도 안 위험하다고. 팍 내려가는 걸 잡아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 그러대. 그래서 오케이. 그것만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갖고는 이제 우리 딸이 5살이니까 그 애기 엄마는 그 태우는 거 이 썰매 타는 거에서 놀고 있을 거 이렇게 태가 끌어주는 거에. 그러고 난 이제 저게 자고 이제 난 뒤에 뭐라고? 아침에 애들 잘 때 새벽 나이 거 끊어가지고 조조 아침에 거 끊어가지고 가자고 해갖고 둘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비왔어 어저께 아니 안 비왔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비와서 이렇게 겁이 오고 어떻게 내만 믿어 그래갖고 폴대 뱉고 내가 가르쳐 주다 보니까 나도 브레이크 잡는 방법을 갖고 하는 거 알고 그리고 나도 A 잡고 올라갔다 내려오기 몇 번 하고 가르쳐 주고 이제 우리 아들도 보니까 잘못하길래 계속 가르쳐 주고 그래갖고 내가 그 다음에 스키 좌우로 턴하는 거 배우고 이래가지고 스키 잘 탔지 이제 아들도 잘 타고 집사람은 좀 탔긴 탔는데 아들보다 늦고 그래서 잘 타다가 우리 친구가 야 그보다 훨씬 보드가 재밌다 그러길래 그래? 우리 아들한테 가르쳐 줘봐. 우리 아들 가갖고 하는데 그냥 스키 탈 건데 거의 좀 뚱뚱했거든 그때 우리 아들이. 그래갖고 보드 왜 자꾸 가르쳐 줘가지고 재미 한 개도 없고 너무 힘들다고 놀러 왔는데 투덜투덜 그랬는데 이제 그 애는 그래서 다시 스키 탄다길래 스키 타라 그래놓고는 내가 이제 친구한테 배웠지. 어떻게 하니까 낙엽 가르쳐 주더라고. 착 내려가다 낙엽, 착 가다 낙엽. 오케이. 이거만 하면 되나니까 그것만 하고 나면 이제 그걸 좀 빨리 하면은 그냥 보드 타는 거다 그러길래 오케이. 내 혼자 가서 연습해가지고 한 번가 시즌 갔다 오고 그 다음 시즌에 그 같은 시즌에 한 번 더 가갖고 초급 타다가 그 뒷날 중급 올라가고 그 뒷날 고급 올라가서 물론 넘어졌지만 넘어지고 막 들어오고 한 2번 하고 나니까 할 수 있겠대. 그 다음부터는 고급 탔지. 우리 아들 듣고 중급 던기다가 한번 고급 올라갔더만 아들 깜짝 놀래야 그 다음 다시는 고급 안 간다 그러고 중급에서 논다 그래가 중급에서 같이 놀고 뭐 딸하고 아들하고 다 가르쳤지. 우리 딸도 겨울줄 되면 다 보드 타러 다니잖아. 수영 내가 애들한테 다 가르쳤고, 인라이트 스케이트 나도 애들 다 사가지고 다 했었거든. 애들 놀러 다니고, 에스보드 내가 사가지고, 배워가지고 아들한테 가르쳐주고, 뭐, 다, 낚시 아들 가르쳐주고, 딸내미 요가 가르쳐주고, 잘 안 하더라. 딸내미 책도 냈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모델로. 요가 찍어가지고 어린 요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책을 찍었으니까 그게 모델 우리 딸내미 썼다고. 자, 뭐 그렇다고 그렇다 잘하는 거 모델 아니고 어린이들 그냥 요가하는 거. 그래서 뭐 그렇다고. 자,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서해안까지 해 뜨는 거는 스키장에서 하이원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다 바닷가로 놀러 다니고 안면도까지. 해루질 하러 다니는 거. 내가 해루질이 전문이요. 계곡으로 놀러 가면은 계곡에 있는 피리 잡아갖고 튀김해가 애들 주고 쏙 잡아가지고 쏙 튀김 해주면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된장국 끓여주고 그러면은 바지락 잡아가지고 바지락 라면 끓여주면 애들 거의 기절하지. 그러고 난 뒤에 나는 또 대한민국의 가장 요가 잘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고 얼마나 바빴겠어. 그런 일을 하고 살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선생님이 그랬다고. 알겠죠? 유찬이는 앞으로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랑 같이 주말에 아빠 뭐 취미생활 뭐 해요? 애기 낳기 전에 오토바이 탔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위험해. 그래갖고 지금도 타? 네? 지금도? 지금 이제 애기 아빠 되면 비싼 시대 생활이. 어. 아, 그래? 나중에 조금 여유되면은, 지금은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고, 조금 여유되면은 골프 쳐, 골프 같이. 하면은 같이 배워. 시간 해갖고, 지도자 과정 끝날 쯤, 다른 요일날 얘기할 때 같이 배워. 애기 듣고 와서 같이 배워도 되니까. 유차이 듣고 와서 어릴 때부터 유차이도 골프 가르치고. 같이 배워. 그리고 배우다가 재미없다고 빨리 끝내지 말고 같이 꼭 끝까지 배워.
그래야 둘이 손잡고 놀러 다닐 수 있다고. 안 그러면 이제 남편도 공치고 싶잖아. 같이 안 배워놓으면은. 그럼 남편은 맨날 다른 친구들이랑 공치러 가야 되는 거라. 그럼 엄마 혼자 집에 뭐 하겠노?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라고. 뭐 골프 배우기만 하면은 낚시 배우고. 낚시도 재밌어. 나 한 17년 했네, 낚시. 골프 배우기 전에. 낚시나 프로 연맹 사람이었어. 낚시 겁나 잘해. 우리 뭘 하면은 막 뽕을 뽑거든. 악착해. 왜 이렇게 요가를 할 수 있냐면, 요가를 이렇게 왔냐면은 뭘 우리는 하면은 뭐 한다고? 끝까지 뿌리를 뽑는다고. 사실은 미안하지만 내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지금 해야 될 게 뭘 했다고 수련해야지. 열심히 이제 배웠으니까 그 이론을 뭐 해야 된다고요? 실기를 해야 될 거지. 나 이제 이론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경전도 다 마스터했고.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보면 손오공 같은 놈이지. 손오공 같은 사람이야. 이제 나는 이제 경전을 다 담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쌤한테는 가르쳐 줄 거는 있지.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 주잖아. 열심히 배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슬람 3세기는 AD 11세기에서 18세기 초에 힌두교 경전이 완성돼요. AD 11세기경에 무슬림이 침공을 해가지고 사람셈 문화석 무굴 제국이 일어나고 이슬람 영향을 받아서 힌두교, 시크교, 이슬람 평등 사상이 받아들이고 카스트 제도가 다파가 돼 이때 한 번요. 제도가 없어져. 좋았는데 BC 3세기경에 형성되는 힌두교의 발달됨으로써 딴뜨리즘들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딴뜨리즘이 뭐냐면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딴뜨라 슈트라를 설명해요. 자기는 AD 18세기 현재까지고 현대에서 힌두교의 세계화, 힌두교의 체계가 되는데 이때 뭐가 되냐면은 불교가 소멸돼요. 이때까지 불교가 왕성했는데 이때 돼가지고 불교가 심하게 됐으네. 쫓기나요. 힌두교한테 져요. 철학적 논박에서. 불교는 무신론이거든. 힌두교 유신론이거든. 유신론이 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이게 중요해요. 베다의 종교와 사상, 전통 바라문의 사상들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베다의 의미, 종교적 지식, 지혜, 신이 성선, 리시를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나 사실은 이때까지 요까지 내가 끌고 왔던 좀 진도를 천천히 나갔던 이유가 같이 하시자고. 아니, 오늘 안 오셨네. 오늘 오시면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오셨니 또. 바쁘셔. 갈 때 고민하고 계신데,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부터 진도가 나가면은 한 번밖에 못 듣는 이야기거든, 이것들. 한 번만 듣고 책을 봐야 이해가 갈 건데, 한 번도 안 듣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책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진도를 조금 천천히 나갔거든. 선생님은 이제 진도를 내가 빨리 나갈 거야. 그래서 꼭 예습 복습을 해보고 와야 돼. 해보고 왔어? 읽어봤는데, 우파니샤드가 무슨 뜻이래?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우파니샤드. 내가 오늘 가르칠 내용이 우파니샤드 가르치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야. 어디 있냐면은,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여기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우파니샤드. BC 800년 600년 초기에 우파니샤드 시대라 그럽니다. 브라만 짤카에서 우파니샤드 시대인데 우파니는 의미는 우빠는 가까이 스승에 니는 아래에 무릎에 샤드는 앉아서란 뜻입니다. 스승 가까이 앉아서 은밀히 듣는 내용이 우파니샤드.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걸 제사장이 은밀히 이야기해놨는 걸 제자들이 책에다 적어놨기 때문에 함부로 안 보여주는 거. 마법사들이 마법 비전을 남한테 막 보여주나? 주문을 막 가르쳐주나? 그런 내용이라고. 그 내용을 지금 내가 당신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파니샤드 하고 있는 중이라고. 스승 가까이 무릎 앞에. 뭐라고 놓냐면은 시바와 샥티. 시바와 데비라 그러는데 이 시바와 데비의 여신이 시바의 머리를 무릎을 베고 시바가 데비의 여신의 머리카락을 싹 쏟아보면서 오 시바시여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이 세상은 프루샤와 본래 아무것도 없는 아카샤의 공간의 상태였는데 거기에 신이 이렇게 거대한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신이 마음이 통했어.
신이 원래는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프루시아고 하나는 프라그리티기야. 프루시아가 뭐야? 프루시아는 순수 정신이라는 것들인데 그 프라그리틱은 순수 물질이야. 근데 본래는 이 세상에 다 존재하고 있던 것들이야. 그 두 개가 이 거대한 신성 속에 프루시아와 프라그리틱이 균형을 딱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프라그리틱이 미니스카트 입고